직장 생활을 하면서 나름 일들을 하잖아요. 그 업계에서 어떤 위치에 가기 위해서. 근데 그런 부분에 대한 내 인생의 정확한 로드맵이 있는가? 그걸 하고 싶다, 뭐 꿈만 같다, 그냥 말만 꿈이다, 목표다 라고 생각하기 이전에 내가 그것을 그리고 싶은 사람과 그리고 싶지 않은 사람들, 그게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들은 확연히 인생의 길 자체가 다른 거를 제가 40년 정도 살아오면서 많이 느끼게 됐어요. 제가 유산화를 만나기 전에 했던 일을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제가 옛날은 얘기 안 할게요. 오늘 신랑이 계시니까요. 오늘은 제가 부산에서 자랐어요. 부산에서 자랐고, 여러분들이 아시겠지만 저희 집은 딸넷의 아들 하나 5형제로 되게 유복하게 살았습니다. 그리고 제가 중고등학교 때 그리고 사회초년생 아기를 놓고 한 20대 후반까지도 제 목표는 뭐였냐면 그냥 저희 엄마처럼 사는 거였어요. 사실은 자식들한테 저 정도 나이가 됐을 때 자식들이 이 정도 성장해서 이 정도 사회에서 자리매김을 하고 이 정도의 어떤 미모, 저희 엄마 되게 예쁘시잖아요. 그 정도의 미모와 어떤 건강 상태, 그리고 자식들에게 인정받는 거, 주변에서 사람들한테 인정받는 거, 그리고 그 정도 누리고 사는 거. 몇십억 없어도 그냥 그렇게 사는 게 저는 사실 저희 엄마가 롤모델이었어요. 저희 엄마가 롤모델이었는데 제가 부산에 있다가 대학을 서울로, 제가 경희대 의상학과 출신입니다. 그냥 옷을 만들고 디자인하는 걸 좋아하는 줄 알았었어요. 그 당시에 그냥 쇼핑하는 걸 좋아하더라고요. 생각을 해보니까. 그래서 서울에 진학을 해서 제가 하고 싶은 과를 위해서 다시 전과라는 걸 하고 사회생활을 하기 시작하려고 했었어요. 외국도 갔다 와서 공부도 하고 이렇게 보니까 저의 4년, 10년, 20년 후의 선배들의 모습을 보니까 사실 그렇게 살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준비를 하기 위해서 직장생활 딱 9개월 정도는 해봤지만 그거는 경험상 해본 거고, 저는 처음부터 그냥 제 사업,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개인 사업이라고 하죠. 자영업. 그걸 하고 싶었어요. 사장님 소리. 근데 또 생각을 해보면 저희 아빠가 굉장히 자수성가하신 분이거든요. 부산에서. 물론 일찍 돌아가시긴 했지만. 근데 그 자수성가하는 모습을 보면서 많은 부분들이, 왜 우리 희은리더님이 그런 얘기 하시잖아요. 본인의 부모님은 공무원이고 이렇게 따박따박 월급 받고 하신 분들이었다. 그래서 사업을 하는 본인을 이해하지 못하는 거예요, 가족들이. 근데 저희 집 식구들은 워낙에 아빠 덕분에 그런 시야가 트여 있었어요. 근데 과연 모두가 부모님이 사업을 했다고 자식들이 사업을 하지 않습니다. 아시다시피 말아먹은 케이스, 중간에 힘든 경우들을 많이 보면 또 그렇지만은 않아요. 근데 저는 어쨌든 돈을 많이 벌고 싶다도 있었지만 그 돈 안에서 이루어질 수 있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 수 있는 부분들 때문에 그냥 100만 원, 150만 원, 200만 원 정도의 초봉을 가지고 한 진짜 20년 정도 진짜 죽어라 일을 해야 그 당시에 오를 수 있었던 탑 브랜드 실장 연봉 1억. 그게 20년 전 얘기입니다. 근데 지금 크게 다르지 않아요. 연봉 1억인데 본인이 시장하는데 연봉 1억을 씁니다. 그래서 소위 정말 부모님의 재력을 타고난 친구들이 공부를 좀 해서 의상학과 나오고 외국 가서 패션쇼를 졸업해서 와서 갈 수 있는 루트가 그 패션 업계의 실장급이었어요. 근데 제가 그걸 보면서 내가 하고 싶은 일이긴 하지만 과연 저걸 해낼 수 있을까? 버틸 수 있을까? 그 정도의 재력이 있나? 그리고 20년 정도 정말 열심히 일한다는 건 자식이고 가족이고 없이 그냥 그 일만 했었어야 돼. 죽어라. 근데 그런 시간들을 통해서 제가 어쨌든 결혼과 출산과 그리고 이혼과 혼자 가장으로서 살아왔던 10년이라는 시간을 보내면서 제가 홀로서기를 하기 위해서 무엇을 준비했냐면 이제 사업을 준비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부산에 있었던 이현주 리더님을 올려보내서 제가 언니가 이 일을 좀 해보려고 하는데 같이 하자. 저희 언니가 연대 그 주거환경 이렇게 디자인하는 과를 나와서 학교 생활을 같이 하다 보니까 저는 의상 쪽, 언니는 주거환경 인테리어 쪽을 하는 걸 계속 접하고 있었고, 사실 아기를 키우면서 아기가 이제 클 거 아니에요. 일을 할 때 키우면서 내가 할 수 있는 거 직장 생활 말고 그 두 개를 접목해서 할 수 있는 게 인테리어, 디스플레이, 패브릭 스타일링 이런 쪽에 관련된 일이었어요. 그래서 그냥 진짜 미신기 하나 사놓고, 제가 손재주가 좋거든요. 그때 유행했던 화이트, 이렇게 집을 미친 집처럼 하얗게 만드는 게 유행했을 때가 있었어요. 화이트 프로방스. 그렇게 해서 제가 그 일을 시작했고, 사실 저는 되게 신기했었어요. 사람들이 나를 믿고 사는 거예요, 물건을.
그리고 점점 액수가 커지니까 카드 결제를 원하고 그렇게 해서 어거지로 원치 않았었는데 쇼핑몰을 오픈하게 됐어요. 그리고 블로그, 카페, 그리고 쇼핑몰을 진행하면서 경험을 좀 쌓아야겠다 해서 언주리더님과 왜 아파트 분양할 때 보면 구경하는 집을 하죠. 그런 것도 경험 삼아 해보고 그렇게 흘러서 사실 그 업계에서의 로드맵이 또 있거든요. 그 업계에서 로드맵. 카페, 블로그, 쇼핑몰로 시작을 했어요. 그 다음에 뭐 본인의 스튜디오를 갖는 게 또 그거 핫했어요. 그 당시에. 그래서 인테리어라고 사무실을 얻어서 쇼핑몰을 하고 쇼핑몰의 개수를 늘려나가고 파는 아이템들을 늘려나가고 그냥 팔아봤더니 결국 떼다 파는 거죠. 처음에는 떼다 파는 거고 디자인 정도. 그리고 디자인은 크게 사실 저가의 제품들은 중저가의 제품들 디자인이랄 게 없어요. 그냥 원단 셀렉 잘해서 색깔 배합 잘하는 정도인데 그렇게 해서 진행을 하다 보니까 사실 마진이 남지 않는 거예요. 많이. 그 당시만 해도 순수하게 판매가의 50% 정도 남았었어요. 근데 그때 네이버의 수수료가 10% 15%대 우리가 시작을 했거든요. 그리고 쿠팡 지금 지마켓 오픈마켓이라고 하는 그것들이 그때 시작이 됐었어요. 그때 시작이 돼서 쿠팡에 들어올 사람들을 모았다고 영업사원들이 돌아다니면서. 그리고 그 시점에 저희가 또 판을 키우기 위해서 매장을 오픈합니다. 송도 신도시에 거금 1억을 들여서 단가를 얻고 한 달에 몇백을 월세로 내면서 그걸 치기 시작해요. 송도에서는 굉장히 핫했습니다. 가로수길이나 청담동에 가서 볼 수 있는 고급 수입 원단들을 저희가 취급하면서 저희는 100만 원, 200만 원짜리 손님들은 받지도 않았어요. 저 집 싸니까 저 집 가시라고 얘기할 정도로 일단 단가를 치면 500에서 1000만 원 이상 계약건이 돼야 진행을 했었고 대부분은 사실 재고가 없어요. 맞춤 제작이기 때문에. 그렇게 진행하면서 쇼핑몰 개수를 늘려보고 오프라인 매장을 해보고 그리고 사실 그때 이제 지마켓이나 쿠팡이라든지 이렇게 뭐죠? 위메프 이런 게 유행하다 보니까 공동구매. 그래서 직접 제가 떼다 팔다가 소도매로 하다가 뭘 하기 시작했냐면 제조라는 걸 해봐요. 공장을 그냥 통으로 스폰서님이래 사장님이랑 계약을 해서 저희 물건만 대놓고 제작하는 부분들. 근데 그 부분들을 하면 수량은 많지만 사실 순이익 자체가 작고 대신 박리담회죠. 근데 대신 재고가 쌓여요. 제가 나름 유산화를 하기 전에 어떻게 보면 유통의 흐름을 직접적으로 경험해 봤던 것 같아요. 내가 그 일에서. 그리고 송도 신도시가 가장 핫할 때 저희가 들어갔지만 모르시겠지요? 모르시겠죠? 저희 언니가 포스코에 계셔요. 그리고 형부가 분양 쪽 일을 하십니다. 그리고 은혜 리더도 지금은 유산화를 하지만 그 전에 그 외국 가구 하드웨어 쪽 일을 하기 전 일이 처음에 싱가포르에서 박사학위 따서 들어왔을 때 했던 일이 부동산 컨설팅의 마케팅 일을 했어요. 그러니까 저희 집 식구들은 송도, 다른 지역은 모르겠지만 일단 송도 신도시에 판이 돌아가는 거 정도는 알고 있었어. 그래도 저희도 집을 사지 않았습니다. 분양권을 사서 그냥 프리미엄 받고 팔고 상가도 정말 얼마나 따지고 골랐겠어요. 근데 우리 마음처럼 쉽지 않더라고요. 송도가 고가를 치고 떨어졌을 때는 제가 얘기했죠. 500만 원, 1000만 원 이하의 단가는 취급도 안 했다고. 근데 이게 우리 마음대로 되지 않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경기가 어렵다고 하니까 돈이 있어도 쓰질 않아요. 그래서 1000만 원 정도 할 손님인데 경기가 하도 어렵다니까 그냥 싼 걸로 하는 거야. 100만, 200만 원으로. 그렇게 하면서 저희가 쇼핑몰이랑 그 공동구매하는 오픈마켓이랑 오프라인 매장, 그래서 제가 또 새로운 수입처를 찾기 위해서 뭘 하냐면 건설사 영업을 합니다. 많은 분들이 부동산 사장님들이 나랑 같이 분양권 좀 하자. 근데 그때는 그게 귀에 들리지 않았었어요. 왜냐면 저희 형부가 그쪽 업계에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 너 정도 스펙이고 너 정도 머리면 1년 미친 듯이 바짝 일 배워서 팀을 꾸려서 다니면 진짜 억대 연봉을 할 수 있다고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리고 제안을 했었어요, 형부가. 근데 그때는 그랬던 것 같아요. 언제든지 내가 손 뻗으면 할 수 있잖아, 그 일은. 그래서 제가 하던 그 업에서 무언가 결과를 내고 싶어서 쉽게 얘기하면 건설사에 들어가면 잃어버려져. 모델하우스 꾸며놓잖아요. 그런 꾸미는 일을 하고 그리고 그 인맥으로 쉽게 얘기해서 우리가 아파트 분양을 할 때 입주할 때 보면 주거 형태 말고 공동 주민센터 같은 거 그런 시설들이 있어요. 입주 공간 말고 비주거 공간 거기를 컨설팅하는 인테리어라든지 뭐 가구 디자인이라든지 디스플레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했어요. 그리고 다행히 저희 언니가 그 업에 계셔서 언니랑 학교 친구였던 연대 동기들 오빠들이 저를 예쁘게 봐서 많이 도와줬어요, 일을. 근데 제가
그 일을 한 9년 정도 8년에서 9년 차를 하다 보니까 일단 너무 힘든 거예요. 몸이. 그 일도 열심히 했거든요. 죽어라 해서 남들이 말하는 그 로드맵을 그 일에서는 어깨를 이렇게 착착착 올라왔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일에서 제가 해보고 싶었던 건 다 해봤습니다, 사실은. 근데 그 돌아오는 피드백, 내 스스로의 만족감이 사실은 크진 않았어요. 남들이 봤을 땐 사장이고 뭐 쇼핑몰 하고 골프 치러 다니고 뭐 이렇게 하니까 너무나 멋지게 사는 것 같지만 사실 제가 보는 제 인생은 제가 원했던 방향은 아닌 것 같아요. 그리고 잠시 길을 잃고 있었습니다. 왜? 내가 거기서 하고 싶었던 걸 다 했는데 그냥 허탈한 거예요, 사실은. 꽉 찰 줄 알았거든요. 근데 제가 그 8, 9년을 정말 열심히 살면서 수입차 한 번 안 타봤고요. 제가 엄마 용돈 넉넉하게 한 번 안 들여봤고요. 식구들 밥 사는 거 사실 그렇게 넉넉하게 사보지 않았어요. 많이 벌 때는 몇 천만 원대를 벌었지만 사실 그걸 N땅을 하면 그냥 한 달에 1,000만 원 정도씩 먹고 살았던 거예요. 이제 먹고 살고 없어진 거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황금기에 돈을 많이 벌어보면 느끼겠지만 돈이 있다고 써지지 않습니다. 내일이 어둡고 답답하면 사실은 마음 편히 그 돈이 써지지 않는 것 같아요. 그러던 찰나에 제가 건강상의 이유로 그리고 저희 아이의 건강상의 이유로 뭔가 좀 답답해서 일을 쉬었더니 전체적인 그 8년에 했던 일들이 흔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잠시 쉬고 싶고 내가 약간 몸의 어떤 컨디션 회복을 위해서 마음의 쉼이 필요했는데 전체적인 매출이 흔들리면서 내가 관리를 안 하니까 제가 그 사이에 뭐 알바도 써보고 직원들도 써보고 했을 거 아니에요. 그냥 내 마음 같지 않아요. 그래서 뭐 결국은 요식업을 시작하면 포스에 있을 생각을 하는데 주방에 들어가고 커피숍을 시작하면 포스에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결국 커피를 내리는 게 사장이잖아요. 그리고 사장이 없는 가게들은 티가 나듯이 제가 8년, 9년 이렇게까지 열심히 해왔는데 내가 과연 지금까지 뭘 했었던 걸까? 되게 허망한 거야. 그 매출이 흔들리고 매출 때문에 인컴이 흔들리고 내가 쉬고 있으니까 언주 리더님이 혼자서 나의 몫까지 하면서 또 얘도 몸이 힘들어지고 그런 상황들을 보면서 내가 그러려고 쟤를 부산에서 올린 게 아닌데 그리고 내가 8년, 9년 가장으로서 나름 정말 최선을 다해서 누가 봐도 열심히 산 난데 왜 내가 아플까? 그리고 제가 그때 생각했던 게 제가 이제 저기를 혼자 키우고 있을 때요. 참고로 얘기하면 제가 이 사람을 만나서 저 사람을 만나서 결혼을 했습니다. 이제 처음 오셨으니까. 원래는 이제 돌싱이었어요. 근데 또 이렇게 본연이 알아들었다. 대충 짐작하실 거예요. 센스가 있으시니까. 근데 그런 일들을 통해서 제가 그때 답답했던 건 그거였던 것 같아요. 내가 이렇게 열심히 해서 만들어 놓은 게 내가 잠시 한눈 팔고 쉬니까 흔들리고 혹시나 내가 진짜 뭐 불의의 사고라든지 갑자기 진짜 큰 병을 얻어서 갔을 때 혼자 남을 저 아이 때문에 되게 마음이 무거웠었어요. 그때 제 인생을 다시 한번 이렇게 리프레시 해보면서 우연치 않게 그때 제가 저희 아들의 친구 엄마가 저희 집에 놀러 오게 됩니다. 제가 이사를 했을 당시에. 그리고 되게 할 말이 많은 듯이 이렇게 삐죽삐죽 대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언니가 너무나 맨날 추리닝 입고 삼선 슬리퍼를 신고 동네 애들 픽업할 때 만났던 언니인데 너무 예쁘게 이렇게 막 풀 메이크업에 머리까지 세팅을 하고 정장을 쫙 빼입고 오신 거예요. 그래서 오늘 너무 예뻐졌다. 다이어트 했나 봐. 다이어트 했대요. 근데 뭔가 할 말이 그득했었어요. 그래서 제가 부산 사람들도 성질이 급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뭐 할 말에서 빨리 하라고 답답해 죽겠다고 눈에 할 말이 그득했었어요. 그래서 말을 물어봤더니 진짜 그냥 요만한 유산화 전단지 한 장을 주섬주섬 꺼내시면서 저한테 했던 얘기가 나 이거 시작했어. 되게 좋아. 한번 먹어봐. 되게 수줍게 정말 되게 어려우셨던 것 같아요. 그 얘기를 하는 데까지. 그래서 제가 그 순간 스쳐 지나가면서 왜 이렇게 영화처럼 머리에 슬라이드가 싹싹 스쳐 지나가잖아요. 그 장면을 떠올렸어요. 우리 아이가 학교를 끝나고 이 언니 집에 닭죽이나 볶음밥을 얻어 먹고 있었어요. 전 매장에 있었고 그게 끝나면 치맥이나 피자를 사들고 언니 집에 갑니다. 그래서 언니랑 그걸 한 잔 먹으면서 애들 노는 걸 좀 쳐다보고 애 봐줘서 고맙다 그러고 데리고 오는 게 일수였던 시점이었어요. 근데 생각해보면 언니 집에 가면 항상 뭐가 있었어요. 식탁 위에. 그리고 언니가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우리 애가 아토피가 어쨌고 우리 애가 비염이 어쨌는데 되게 좋아졌었어. 근데 여러분들이 보시다시피 저희 아들은 굉장히 건강합니다. 유산화 영양제를 먹기 전에도 건강했어요. 굉장히 건강했어요. 그래서 그냥 그렇구나. 왜 내일은 아닌 거. 그리고 저희 집 식구들이 다 일을 하거든요. 다 여자든 남자든 다 일을 하는데 피곤은 했지만 뭐 중병 환자는 없었어요, 사실은. 그래서 크게 뭐 영양제의 필요성이라든지 이런 걸 저도 잘 못 느꼈었어요.
저희 엄마가 때 되면 한약을 지어주고 형부나 언니가 받아오는 공진당이나 뭐 홍삼 선물 정도만 그냥 엄마가 뜯어서 먹여주면 먹었을 정도. 제가 제 몸 좋자고 뭔가 챙겨 먹지 않았었어요. 그냥 제일 좋은 힐링은 삼겹살에 소주 탁 소맥 말아서 먹는 그거. 저는 그랬었거든요. 근데 어쨌든 그 계기로 전단지를 받아서 사실 저는 제품이 궁금하진 않았었어요. 왜냐면 오프라인 매장에 앉아있으면 정말 많은 방문 판매나 네트워크 하시는 분들이 지나가시거든요. 그래서 좀 그냥 덥다? 그럼 들어와서 에어컨 바람 쐬라 그러고 뭐 파냐고 뭐 이제 좀 달라 그래서 필요한 거 있으면 한두 개씩 사보고 그랬던 시점에서 좀 이렇게 아 저 사람은 저래서 잘하겠구나, 저 사람은 되게 싹싹하구나, 저 사람한테 사고 싶어도 안 사겠구나, 이런 그냥 경험들이 있었기 때문에 사실 제품은 필요하면 사는 거고. 그 언니의 얘기를 나중에 들어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우리 집에 식구가 많잖아요. 그리고 어쨌든 자식 농사 잘 짓고 나름 대기업과 좋은 회사 뭐 좋은 저기 대학들을 나와서 나름 그냥 잘 사는. 그래서 이 엄마가 먹고 좋아지면 식구가 많으니까 했을 때 하나씩만 해도 몇 개예요. 저희 집은 9개인데 쉽게 얘기하면. 그렇게 해서 유산화 사업을 한 지 1년 반 만에 저한테 오신 거예요. 근데 저는 제가 궁금했던 게 그때 그냥 잠시 들었던 생각이 아, 이 언니가 한다 그러는데 사실 아는 사람이고 제가 도움을 받았고 고마운 게 있으니까 뭐라도 사주는 건 사실 어렵지 않았었어요. 그리고 내가 먹고 좋으면 저희가 좀 전에 홈미팅 하기 전에 제가 아메이즈 스프레이를 내가 막 얘기했거든요. 너무 좋다, 10,000원짜리인데 막 이런 얘기를 했던 것처럼 저는 제가 좋으면 누구 눈치 보지 않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뭐 필요하다 그러면 제가 사서 주는 스타일이었어요. 저는. 그래서 그 언니의 제품을 한두 개 사주는 건 어렵지 않았습니다. 제가 궁금했던 건 뭐였냐면 그냥 흔히 방판이나 네트워크 다단계를 하시는 분들이 말을 많이 잘해야 되고 많은 사람이 많고 뭐 이렇게 가진 게 있어야 뭔가 할 것 같은 그런 느낌과의 캐릭터랑은 전혀 먼 사람이었어요. 사실은 그냥 엄마들 사이에도 사람이 나쁘다는 게 아니라 그냥 굉장히 내 새끼만 이렇게 그런 사람 있잖아요. 그리고 그냥 항상 이렇게 좀 좁았어요, 그분은. 그리고 주변에 엄마들 사이에서 평판이 그렇게 좋지는 않았었고 아는 사람도 많지도 않았었고 어디죠? 고향이 서울이 여기가 아니에요. 고향이 거기였는데 포스코 신랑 때문에 송도에 들어와서 알아서 인맥은 포스코 거기가 끝이라는 걸 제가 알고 있었기 때문에 과연 흔히 얘기하는 그런 다단계 방판을 할 수 있는 캐릭터가 아니었는데 그 언니가 사업으로 이 얘기를 돈을 번다고 얘기를 해서 저는 그게 궁금했었어요. 그래서 그 언니한테 물어봤어요. 언니 이거 왜 해? 저희가 여러분들 마이스토리 내가 이 일을 왜 하는지를 정리를 하잖아요. 그냥 저는 처음에 물어봤던 게 언니 이 일을 왜 하냐고 물어봤어요. 그분한테. 뭐가 좋아? 이런 얘기를 물어본 게 아니라 언니 이 일 왜? 근데 그 언니가 얘기했던 게 조금 돈을 벌어봤으면 해서 남편이 포스코에 있지만 외벌이로 두 아들 키우는 게 쉽지 않았고 지금 잊혀지지 않아요. 그냥 큰애 수학학원비 30만 원 그리고 작은애 태권도 비용 한 12, 3만 원 그래서 한 50만 원만 벌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내가 돈 벌려고 일을 시작한 거야. 근데 돈 벌려고 일을 시작했대. 그래서 제가 그 다음에 했던 행동이 그 언니가 저한테 단면 전단지를 줬거든요. 이렇게 한쪽에 종이 그리고 뒤에는 공백인 거. 그래서 제가 이렇게 보면서 언니 이 회사는 돈을 어떻게 준지 나한테 설명을 한번 해봐요 라고 했어요. 근데 정말 귀까지 시뻘개지면서 나 다단계하는 이상한 사람 아니니까 학교에 소문내지 말라며 갑자기 일어나서 자기 애를 챙겨서 갔어요. 그리고 제가 뒤통수에다 대고 언니가 그렇게 당황해서 가면 내가 뭐가 되냐, 언니가 돈 번다 그래서 그냥 어떻게 돈 버는지를 물어봤을 뿐인데 모르겠어요. 제 표정이 어떻게 좀 마음이 상했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지금 생각해보면 그게 궁금해서 물어본 건데 언니가 이렇게까지 하면 내가 너무 미안하지 않냐. 근데 궁금은 한 거야. 그래서 내가 순간 생각을 한 게 혹시 언니가 초짜라서 이걸 나한테 설명을 못 해주겠으면 저도 뭔지 모르지만 아메이 다이아몬드 정도는 귀에 익었던 사람이라 혹시 그 위에 이런 걸 설명해 줄 수 있는 다이아몬드 같은 사람이 있으면 나 좀 소개해 달라고 제가 그랬어요. 그리고 그 언니는 그날 집에 가셨어요. 그리고 일주일 동안 제 전화를 받지 않으셨어요. 근데 오히려 또 그게 또 궁금증이 유발이 돼서 제가 막 자료를 찾기 시작합니다. 처음에 시작했던 건 유산화를 찾아봤고요. 근데 그 다음부터는 유산화만 있지 않을 것 같아서 네트워크 마케팅이라는 걸 디립다 파기 시작했어요. 깊이 있는 공부, 정말 디립다 파기 시작했어요. 2달 정도 거의 잠을 안 자고 고시 공부하듯이 정말 그렇게. 그리고 네트워크 마케팅이 지금까지 내가 돈을 버는 방법과는 전혀 다른 거구나.
그때 제가 또 알아봤던 게 네트워크와 방판의 차이, 그런 걸 알아보면서, 왜냐면 제가 판매를 해봤잖아요. 장사 개인 사업은 해봤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알게 되면서 정확하게 구분 짓고 제가 네트워크를 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면서 다시 유산화를 봤어요. 근데 그때는 유산화만 봤던 게 아니라 그때 109개였던 것 같아요. 정확하게 우리나라에 합법적으로 등록되어 있는 회사들을 볼 수 있는 공정거래위원회, 책에 다 나와 있어요. 그런 걸 보라고 선택할 때. 그래서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상위 탑 랭킹 10위권의 회사들, 그리고 유산화는 그때 22위인가 그랬거든요. 유산화랑 하나가 뭐였죠? 어떤 회사 하나까지 해서 12개 회사를 제가 드립다 파기 시작합니다. 어떻게 드립다 파냐면 그냥 단순히 누가 뭐 먹고 좋았다 이런 얘기가 아니고, 누가 돈 벌었다 이런 얘기가 아니라 전문 서적에서 네트워크 마케팅을 얘기하는 부분들이 있어요. 2층에 저희 신랑방에 가면은 책장 한가득이잖아요. 사실 책이. 그 중에서 거의 반, 3분의 1 정도는 제가 사업 시작하고 거의 초반에 읽었던 거예요. 6개월 정도에. 그러면서 네트워크 마케팅이 내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거랑은 다른 돈 버는 방식 진짜 해야겠다. 근데 유산화만 있진 않겠다. 그 중에서 상위 탑 랭킹 회사들을 비교 분석하면서 따지기 시작했어요. 전문가들이 말하는 조건으로. 그게 어떤 회사, 제품, 그리고 수익 구조, 이 세 가지를 드립다 파면서 한 개씩 제끼기 시작했어요. 지금 생각하면 굳이 그렇게까지 안 했어도 됐는데 왜 그렇게까지 했을까? 여러분들이 누가 나한테 너 다단계 아니 이런 말 들으면 기분 언짢잖아요, 사실은. 근데 그 얘기가 듣기 싫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게 뭐 나의 어떤 뭐라 그러지, 아킬레스건은 아니지만 제가 혼자 아이를 키운다는 부분들이 이렇게 뭐라 그러지, 어머 너 하다 그 일 하니, 약간 이런 느낌이 오는 게 너무 싫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2달 동안 잠을 안 자고 정말 드립다 팝니다. 근데 그 아무것도 사인도 안 하고 사지도 않고 먹지도 않고 신분증을 주지도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저희 집은 난리가 났어요. 대부분들 제품 먹으면서 난리 나는 케이스들 있잖아요. 저는 제품 먹기도 전에 난리가 났어요. 왜? 2달 동안 잠 안 자고, 얘가 그러는 애가 아닌데 맨날 뭘 공부해, 뭘 봐, 그리고 어디 자꾸 세미나를 쫓아다녀. 돈을 안 쓰고 하긴 했는데 그게 불안했나 봐요, 집에서. 그래서 저희 엄마가 저희 집안의 다단계 역사에 대해서 누구는 목 매달고 죽었다, 누구는 야반도주했다, 누구는 배를 날렸다, 누구는 집을 날렸다, 이런 얘기를 저도 모르는 이종 사촌, 뭐 고종 팔촌, 별의별 사람들의 얘기를 다 하는 거예요. 너 어릴 때 누구 아줌마 알지? 막 이러면서 그 아줌마가 암해한다고 서울에 갔는데 난리가 났어, 막 이런 얘기를 막 해주시면서 사실은 많이 걱정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제가 그때 저희 가족들에게 얘기했던 건, 나 지금 아무것도 안 했다고. 저는 되게 다단계에 대한 선입견이 크게 없었다고 생각을 했는데 저희 가족들로 인해서 접했던 부분들이 되게 많아요. 아니 이 정도야? 내가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알아보는데 이 정도의 어떤 걱정과 염려가 있어? 그래서 제가 그때 저희 엄마한테 드렸던 말이 있어요. 엄마 딸 그렇게 멍청하지 않다고. 내가 충분히 알아보고 진짜 일로 시작할 거, 제품 하나 먹을 거였으면 그때 먹었어요. 그냥 전단지 받은 날. 근데 사업이 궁금했기 때문에 내가 정말 알아보고 무언가를 시작하기 전에 가족들한테 얘기할 테니까 나를 믿고 기다려달라고 했어요. 그래서 저희 엄마는 불안해했었죠. 그리고 그 당시에 우연치 않게 저는 전단지를 받았고 언주리더님은 아메이 쿠킹 클래스에 한번 갔다 오면서 그 냄비와 그 종이 호일에 홀릭이 돼가지고 막 엄마 이거 내가 사다 줄 테니까 음식을 해달라. 근데 알고 보니까 그 냄비가 아니어도 그 요리는 된다고 저희 엄마가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몰랐죠, 저희는 요리를 안 하니까. 어쨌든 그런 시간을 통해서 제가 최종적으로 유산화를 하기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세미나, 본사, 1박 2일, 홈미팅 갈 수 있는 곳은 다 알아봤고요. 그리고 그거는 유산화를 하기로 결정했기 때문에 알아봤던 거지. 그전에는 많은 회사들을 알아봤고, 공공거래위원회 우리가 저기 일요일날 제가 이등재 리더님이랑 한번 쭉 필터링을 해봤거든요. 거기에 들어가면 매년 그 회사의 어떤 매출액 상위 1위부터 5위까지 제품 총 몇 개의 매출액이 팔렸는지, 그리고 뭐 수당을 어떻게 나갔는지, 그리고 후원 수당을 받는 회원 수들 나름의 어떤 연봉이 책정이 다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 12개의 회사를 5년간의 데이터들을 다 엑셀 파일로 정리해서 그래프로 비교 분석을, 굳이 그렇게까지 안 했어도 됐는데 지금 생각하면, 근데 그 정도로 저는 알아봤었어요. 그리고 유산화를 하려고 마음을 먹었을 때 사인하기 전에 저희 식구들이 이렇게 한 자리에 모읍니다. 저희 엄마, 형부, 언니, 저, 언주, 은혜 신랑, 이렇게 7명 어른 7명을 모아서 그 당시에 저를 이제 후원해 주셨던 다이아몬드, 황선의 다이아몬드 스폰서님께 요청을 해서 저희 집에 오셨었어요.
그리고 제가 좀 이따 간단하게 말씀드릴 회사나 제품이나 수익 구조에 대해서 설명을 주시고 그때 회를 먹고 가셨나? 식사하고 가셨어요. 그리고 제가 식구들 앞에서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엄마를 제외한 가장 큰 어른이 저희 집에서는 형부기 때문에 형부에게 제가 얘기했어요. 오빠, 나 이 일이면 진짜 내가 살고 싶은 대로 한번 살아볼 수 있을 것 같아. 한번 내 인생 뒤집을 수 있을 것 같아. 눈빛은 그랬어요. 다단계 복 빠졌구나. 눈빛은 그랬지만 형부가 저의 어떤 판단력과 결단력을 믿어줬던 것 같아요. 그래, 오늘 들어보니까 이상한 회사 아니고 괜찮네. 그리고 수익 구조 들어보니까 저게 될지 안 될지 모르겠지만 돈은 되겠네. 일단 어디까지 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리고 뭔진 모르겠지만 제품은 한번 먹어봐야겠네. 저렇게 좋다 하니. 저희 식구들이 나름의 탤런트들이 다 다릅니다. 한 명은 주식을 찾아보고 있고요. 한 명은 영문 번역기를 돌려서 무슨 자료를 찾고 스포서님이 설명하고 있는 중에 뭘 하고 있고요. 저희 언니는 계산기를 두드려서 그 마진이 몇 프로가 나오는지에 대해서 계산하고 원가 대비 얼마 그 있잖아요. 매출 대비 얼마를 계산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제가 식구들이 막 이렇게 저기 조금 에어컨 낮춰주실래요? 나만 덥나? 그 식구들이 같이 사업을 했으면 했던 얘기가 아니라 그때는 제가 함을 정확하게 알리고 내가 어떠한 각오로 이 일을 시작하는지 어떠한 베이스로 알아봤는지에 대해서 얘기하고 공표했어요. 저는 할 거라고. 그리고 식구들이 그래 너는 해봐. 그래서 제가 너네들은 뭘 하면 되냐면 가입하고 먹으라고 했어요. 그리고 1년 정도 제대로 먹으라고. 그리고 제가 엄마한테 얘기했던 거 엄마 연금 나오는 거 있으니까 1년만 제대로 드셔요. 오토쉽 스스로 돌리셔서. 그리고 1년 후에는 내가 원 없이 챙겨 드릴 테니까 1년만 딱 나 자리 잡는 동안만 엄마 돈으로 드세요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저희 식구들 전부가 가입을 하고 제품을 먹고 체험을 하기 시작합니다. 순차적으로 리셋이라는 걸 다 하고요. 화장품을 바꿔 쓰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제가 했던 얘기는 사업은 내가 1년을 해보고 결과로 말하겠다. 본인들이 제품을 먹고, 왜냐면 제품력은 제가 확인을 했으니까 제품을 먹고 쓰라고 얘기를 했어요. 제품을 먹고 쓰고 좋은 거에 대한 것만 누군가한테 전달해서 소비자만 소개해달라 그래요. 사업자 말고. 왜 본인들이 모르는 상태에서 사업을 얘기할 수 없을 것 같아서 사업은 내가 결과를 내면 그때 소개를 해달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그렇게 해서 제가 유산화 사업을 시작합니다. 그리고 여러분께 지금 유산화 사업을 시작하시려고 하든 시작했든 알아보는 과정에 있어서 어떠한 유산화의 로드맵을 가지고 가야 하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좀 정립해드리고 싶어요. 제가 유산화를 해보니까 안스범님도 얘기를 하시지만 모두가 유산화를 시작하지만 네트워크 마케팅을 시작하지만 모두가 성공하지 않는다라는 얘기를 해요. 근데 그게 다단계이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니에요. 잘 생각을 해보면 직장 생활을 한다고 다 임직원이 됩니까? 다 자영업을 한다고 10년, 20년 롱런을 합니까? 다 자식을 키운다고 자식들의 인정받는 부모가 됩니까? 안타깝지만 그렇지 않아요. 그냥 모든 일에서는 성공하는 사람들은 이유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왜 하필 직장생활 자영업은 항상 무슨 얘기를 하냐면 잘하는 사람한테 가서 노하우를 받잖아요. 대박집 가서 양념 그거 받아오잖아요. 쉽게 얘기하면 지금 대박난 커피 프랜차이즈를 하잖아요. 근데 왜 이 일은 다단계라는 그 선입견의 종이 한 장 때문에 이 일은 왜 안 해본 사람, 비전문가, 그냥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한테 나 이거 하려고 그러는데 어떻게 생각해? 그 사람이 뭘 알아요? 그 사람은 그 업계를 알지도 못하고 성공을 해본 경험처도 없고 그냥 카더라 통신으로 그냥 그런 얘기들만 전달하는 사람들이에요. 제가 유산을 하면서 가장 잘했던 그 시작은 그거 같아요. 저는 제 주변 사람한테 물어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제가 정확하게 공부하고 판단할 때까지는 그 어떤 사람들의 얘기에도 귀 기울이지 않았어요. 안 해본 사람들. 제가 직접 가서 1박 2일이라는 세미나를 통해서 1년치, 5년치, 10년치를 했을 때 그 사람들의 로드맵들을 봤고요. 똑같은 기간이 지나도 훨씬 월등하게 성장이라는 걸 사람들을 봤어요. 그 사람들이 뭐가 달라서 저렇게 빨리 잘했을까? 똑같은 거예요. 돼지갈비 왕갈비집을 냈어요. 어떤 사람은 오픈한 지 3년 만에 대박을 쳐서 30년을 롱런해서 3대를 가고 하잖아요. 설렁탕집. 그런 집에 가서 물어봐야 되는 거예요. 이 일 또한.
아마 그래서 제가 남들보다 좀 시작이 다르지 않나. 많은 사람들이 먹고 좋아서 써보고 주변에 얘기했는데 먹는 사람이 있는 경우는 사업이 시작되고 먹는 사람이 없는 경우는 내가 이 사업을 못할 것 같은 그런 느낌으로 일을 시작하시거든요. 근데 여러분들이 유선화 사업, 네트워크 마케팅 사업을 떠나서 제가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여러분들의 인생의 로드맵은 있냐? 과연 지금 하고 있는 일이 5년, 10년, 20년 후에 여러분들의 삶을 책임질 수 있냐? 그걸 확신하냐? 그리고 여러분들 자녀, 여러분들의 부모님, 그리고 주변 사람들과 함께 자랄 수 있고 그들까지도 내가 좋은 영향력을 끼치면서 살 수 있냐? 사실 먹고 살기 바빠서 그런 생각 안 하잖아요. 그냥 지금 이게 최선일 것 같고 그렇게 믿어야 이게 생활이 되니까 하는 거지. 그리고 뭐 좋아서 은행 다녔습니까? 배정수 리더님. 좋아서 세브란스 다녀요, 유산기 리더님. 좋아서 함박스테이크 카레 뭐 4시간씩 뽑지 않았잖아요. 처음엔 좋았죠. 그렇죠. 처음엔 좋았지만 그 좋아했던 일이 생계가 되면 계산기를 두드리게 돼요. 그리고 뭐 그게 나의 생계와 먹고 사는 문제가 되면 그냥 하는 거예요, 사실은. 저는 여러분들께 강권합니다. 그냥 할 수만 있으면 유선화도 그냥 하시라고. 왜? 끝이 전혀 다르니까. 그리고 그냥 하시되 그 안에 있는 진짜 깊은 뜻, 숨은 뜻, 내 인생의 로드맵을 내 스스로 그리고 누군가의 눈치를 받지 않고 그게 경제적인 여유와 그리고 시간적인 부분. 돈 많으면 뭐합니까? 시간 없어서 못 쓰는데 그 시간 안에서 내가 그 돈을 내가 함께 쓰고 싶은 사람들과 쓰고 누리고 열심히 돈 벌다 보면 아프죠. 그렇지 않게 살 수 있는 방법이 제가 알아본 그리고 제가 5년 동안 아주 짧게 해본 네트워크 마케팅의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요새 자주 하는 이런 말들이 있어요. 제가 5년 해보니까 사람들이 너니까 잘해. 넌 원래 잘할 줄 알았어. 부터 뭐 제가 유별나서 잘한 것처럼 얘기를 해요. 근데 저는 제가 이 일을 해보니까 5년 정도 해보니까 지금 사실은 그럴 줄 알고 시작을 했는데 그게 훨씬 빨리 와닿는 것 같아요. 선생님 안녕히 가세요. 훨씬 빨리 와닿는 것 같아요. 그 부분들이 제가 요새 그렇게 느껴요. 어떻게 느끼냐면 사람답게 사는구나. 사람답게 사는구나. 부모님께는 자식돌이 하고 자식에게는 부모돌이를 한다고 생각하는데 저 자식이 그렇게 생각할지는 잘 모르겠어요. 어쨌든 그리고 내 주변 사람들한테 사람돌이 하면서 내가 인덕 있게 베풀 수 있구나. 그게 돈이나 시간이나 내 마음이나 그게 요새 제가 마음에 드는 거거든요, 사실은. 근데 여러분들이 그렇게 살고 싶으시잖아요, 사실은. 방법을 몰라서. 노력보다 중요한 게 선택일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하죠. 내가 어떤 직업을 선택했느냐에 따라서 전혀 다른 나의 5년, 10년 후의 그림. 여러분들이 지금 처해 있는 어떤 돈을 버는 수단이 있을 거 아니에요. 선택했던 부분들이. 그 일에서 앞으로 5년, 10년, 20년이 흐른 사람들도 보잖아요. 그 업계나 그 직종에서. 그분들이 나의 롤모델이냐. 정말 그 사람들이 나의 멘토가 될 수 있냐. 내가 그 사람처럼 늙고 싶냐. 그렇게 따져보면 사실 지금 어떤가 새로운 것들을 준비해야 되는 것들에 대한 절실함을 가질 수 있어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제가 유산화를 하면서 느꼈던 건 이거예요. 아니야, 나 행복해, 나 만족해 라는 얘기를 되게 난 돈 욕심이 별로 없어. 근데 무릎이 끓어오르시죠, 유산화를 시작하시면. 근데 그게 이런 거였던 것 같아요. 저도 그랬지만 또 다른 무언가를 욕심내기 시작하면 내가 해야 되잖아, 어쨌든. 그거에 대한 스트레스. 그리고 내가 만족하지 않는다고 생각하면 지금 당장 하루하루를 살아내야 되는 내 인생 자체가 너무 버거운 거예요. 그래서 그냥 만족하는 척하고 행복한 척하고 우리 신랑을 사랑하는 척하고 내 새끼가 다인 척하거든요. 근데 그거를 누군가에게 공유하실 필요는 없지만 진짜 본인의 삶을 한번 보세요. 내가 살고 싶은 40대의 삶인가 유선기를 보면 내가 결혼이라는 걸 선택했을 때 정말 이게 최선인가 내 와이프와 내 아이들에게. 원래 꿈이 그거였나? 아니거든요. 대부분. 그냥 하루하루 살아내야 하니까 살아냈던 시간들인 거예요. 그리고 얘기 드립니다. 무슨 일을 하고 계시든 간에 최선을 다하지 않았다고 얘기를 드리는 건 아니에요. 반드시 그 일에서 무언가 최선을 다해서 하셨을 거예요, 나름. 근데 그 선택이 무엇이었던 간에 그
그 노력했던 게 과연 나의 지금의 결과, 앞으로 미래의 결과를 어떻게 가져다 줄 것인지를 한번 곰곰이 되씹어보는 그런 시간이었으면 좋겠어요. 제가 유산화를 만날 때 모든 사람들이 유산화를 먹고 사업을 하고 저처럼 인생이 대박나기를 저는 강권합니다. 근데 그분들에게 가장 먼저 얘기하는 것은 유산화 유소다를 들고 헬스팩이란 말이지 마이로멘치 박사님이란 말이지 그 얘기를 하지 않아요. 제가 그랬던 것처럼 본인의 인생에 대해서 나란 이희정이라는 사람을 만났을 때 네트워크 마케팅, 유산화 다 떠나서 나란 사람을 만나서 본인의 인생을 깊이 있게 한번 생각해보고 되돌아보고 앞을 준비할 수 있는 그 계기점을 만들어주고 싶어요. 저는 유통의 계기점을 만들어주는 게 네트워크 마케팅이죠. 그냥 저의 사람으로 보면 나라는 사람을 만나서 그 사람의 인생의 변화, 계기점을 만들어주는 일을 저는 하고 있다고 감히 말씀드리겠어요, 여러분께. 그렇게 해서 제가 유산화를 시작했고요. 남들이 얘기했을 때는 빠르게 성장했다고 합니다. 제가 4년 2개월 만에 다이아몬드가 됐어요. 연봉 3억 정도. 그 정도가 됐을 때 기본 에버리지, 모두가 성공하지 않지만 성공한 사람의 에버리지가 8년, 9년 차의 다이아몬드예요. 대부분이. 좀 빠르신 분들이 저랑 비슷한 사람이 몇 명 있어요. 몇 명. 특출난 사람들 같이 보이는. 근데 그렇지 않아요. 제가 말씀드린 이 앞부분의 정확한 의미와 본인의 인생의 로드맵과 그 중에서 네트워크 마케팅이 정확하게 뭐가 다르고 무엇을 나에게 줄지를 알고 시작하셔야 되고, 이 일도 그냥 대충 먹고 좋아서 이렇게 씨부리는 걸로 되지 않습니다. 사업은 정확하게 알아보셔야 돼요. 그리고 공부하셔야 돼요. 직장생활 하기 위해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외국 유학 각가지 스펙을 쌓아서 나의 초봉, 연봉 협상을 하는 것처럼 이 일도 빠르게 성공하시고 싶다면 반드시 그 준비라는 걸 하셔야 되고, 그건 사람마다 3개월, 한두 달에 하시는 분도 있고 저처럼, 혹은 1년이 가도 그 준비 자체를 못해서 사업 자체가 스타트가 안 되는 분이 있어요. 근데 본인은 본인이 사업을 하는 줄 알아요. 어떻게 방탄처럼 제품 팔러 다니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로드맵을 조금 잡아주셨으면 좋겠어요. 선생님이 못 나가고 계신 겁니다. 자, 결국은 유산화를 시작하기 전에 저는 이거에 대한 정확한 의미를 알고 계셨으면 좋겠어요. 네트워크 마케팅과 방판, 우리나라에서는 어쩔 수 없이 다단계 방문 판매업으로 같이 법령 안에 등재되어 있기 때문에 다단계란 말이 사실은 어감이 피라미드 같은 느낌이긴 하지만 어쩔 수가 없어요. 그 법령 문구를 내가 바꿀 수 있는 게 아니니까. 자, 공정거래위원회에 들어가면 네트워크 마케팅이랑 방판을 구분 지어 놓습니다. 그리고 요새는 후불 뭐죠? 후원 방판. 또 하나 뭐죠? 4개인데. 구분이 되어 있어요. 그게 수익 구조나 일을 하는 방법이 다르기 때문에 구분이 되어 있는 거예요. 자, 방문 판매와 저는 세일즈, 제가 했던 장사랑 비슷하다고 보는 거예요. 결국은 물건을 만들어주는 사람이 있고요. 내가 판매라는 걸 하는 거예요. 이 중간에 어떤 단계들을 거치느냐, 뭐 예를 들면 총판 이런 거를 거쳐서 일반 유통으로 가느냐, 혹은 내가 총판 개념으로 일을 할 수 있느냐, 내가 모집권까지 있느냐, 이런 것들에 대해서 그 구조 자체가 조금 다를 뿐이지 결국은 내가 판매하는 일을 하는 거예요. 저는 굉장히 신기했던 게 네트워크 마케팅에서 매출을 공유해주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이따가 제가 설명드리겠지만 왜 공유해주는지 사실 이해가 안 갔었어요. 커피 한 잔 팔면 한 개에 대한 마진만 남잖아. 내가 커튼을 한 세트를 팔면 그 한 세트에 대한 마진을 남아요. 민정씨가 유성기 리더님을 소개해줬다고 칠게요. 근데 민정씨한테 아무것도 주지 않아요. 그런 건 줬어요. 고마우니까 뭐 쿠션 하나 서비스로, 뭐 향초 이런 거 서비스로 주기는 줬지만 그게 캐시로 주는 건 아니었다. 일 자체의 룰이 아니라 제가 그냥 감사함에 대한 제 성의 표시였던 거죠. 근데 이 방판과 네트워크를 구분하는 방법은 일을 일어나는 구조 자체는 완벽하게 다릅니다. 완벽하게 다르지만 어떻게 생각하면 되냐면 그냥 판다고 칠게. 예를 들어 판다고 쳐도 저희 24시간, 여러분 혹시 240시간 사시는 분 계세요? 아니잖아요. 다 똑같이 224시간을 살아요. 결국은 이 시간 안에 지역적인 한계를 두고 내가 팔 수 있는, 내가 이동거리 안에서 물건을 세일즈할 수 있는 건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방판의
한계점은 제가 방판도 알아봤거든요. 사실 보험도 알아봤었고 예전에 일을 하려고. 결국은 뭐 내가 일을 하지 않으면 수입이 제로가 되는 거니까. 보험, 책, 저희 팀에 지금 한솔, 눈높이 하는 분들도 계시잖아요. 그리고 또 뭐 있죠? 보험 하시는 분들도 있고 차 세일즈 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리고 신한은행이지만 그런 세일즈 해봤잖아요. 그죠? 펀드. 카드, 펀드. 근데 본인은 캐시백도 안 주고 그죠? 나쁜 놈들. 나쁜 놈. 그냥 월급 주면서 그죠? 어쨌든 그런 일과 차이점. 결국 네트워크 마케팅을 하는 이유는 궁극적으로 권리 수입이라는 것 때문에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걸 오해하죠. 저것들이 일도 안 하는데 돈 벌어 가. 그래서 다닥의 피라미드를 되게 나쁘게 보잖아요. 여러분들이 그 위치에 올라가요. 제가 말하는 거 엄연히 합법적인 선에서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제가 한 5년을 돌아보지 않으셨잖아요. 제가 생각하는 건 이 일도 충분히 방판이나 세일즈나 직장생활처럼 열심히 해야 이 권리 수입이 제대로 만들어집니다. 근데 그 선택을 달리했다는 이유로 그렇게 제가 뭐라 그러죠? 그런 얘기를 들을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저는 5년을 열심히 살았어요. 그전에도 지금도 앞으로도 그럴 거고. 근데 그전에는 제가 방판을 선택하고 예를 들면 뭐 오프라인 인터넷 쇼핑몰 같은 걸 했다고 치면 이 선택이 아닌 제가 네트워크 마케팅이라는 걸 선택을 바꿔서 했기 때문에 지금 저의 권리 수입이 그 정도 들어오는 거예요. 결국은 네트워크 마케팅을 하는 이유는 권리 수입 때문이에요. 뭐? 끝이 다르다. 내가 만들어 온 인프라 그 매출에 대해서 일을 안 했을 때 제로 베이스가 되는 강판이나 세일즈 일이 아니라 그 만들어 놓은 인프라들이 꾸준히 먹고 쓰는 매출이 내가 일을 하든 일을 하지 않든 꾸준히 올라오는 걸로 궁극에 나의 권리 수입을 가져갈 수 있다. 그 권리 수입을 얼마를 만들지 어느 기간 안에 그건 각자가 선택하시면 돼요. 이 권리 수입으로 할 수 있는 게 그냥 내가 오로지 살고 싶은 나의 삶. 돈 있어야 되고요. 반드시 시간도 있어야 되고요. 그 안에서 반드시 건강도 있어야 돼요. 제가 탄소를 되게 못해요. 아시죠? 전 PPT용인데 사실. 오늘 더 못 쓰고 있는 것 같아요. 죄송스럽게. 이 네트워크 마케팅을 통해서 권리 수입적인 부분이 만들어지는 거. 우리는 이걸 보고 임대 수입이라고도 하고요. 월세 수입이라고도 합니다. 그리고 저작권 수입이라고도 해요. 전 GD를 되게 좋아합니다. GD가 노래 한 곡 써서 대박이 나서 그거에 대한 음원 수입을 받는다고 저희가 그 사람을 핀잔하진 않잖아요. 그죠? 근데 다단계는 핀잔을 듣죠, 때로는. 왜? 그냥 사람들의 그 종이 한 장 차이의 선입견 때문인 거예요. 여러분들이 GD처럼 음원을 제작할 수 있는 능력이 없잖아요. 그리고 누구처럼 책을 써내서 해리포터 같은 대박나는 책을 써낸다든지 삼성 기업 같은 큰 시스템을 갖고 있는데 그 능력이 없기 때문에 일반인들이 만들 수 있는 권리 수익이라는 걸 네트워크 마케팅으로 무자본, 소자본, 무점포, 1인 사업으로 시작할 수 있기 때문에 점점 유통이 바뀌면서 각광받는 게 네트워크 마케팅 사업이에요. 결국은 이것 때문에 하는 거예요. 이걸 아셔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걸로 본인 인생의 로드맵을 그리셔야 되는 거예요. 정확하게. 자, 그럼 사전적인 의미를 한번 돌이켜 볼게요. 네트워크 마케팅. 물건을 만드는 생산자가 있어요. 그리고 저희처럼 물건을 쓰는 소비자가 있어요. 이 중간에 유통비, 광고비, 물류비, 아까 제가 얘기했던 총판, 소도매, 뭐 직거래, 공동구매 뭐 되게 많잖아요. 여러분들 생각해 보시면 어릴 때 저희 엄마 이렇게 바구니 발통 달리고 있죠. 그거 들고 저희 시장 갔었거든요. 근데 어느 순간 큰 슈퍼가 있어. 동네에서 슈퍼집 애들이면 되게 인기 많았었어요. 그죠? 유복한 집이었잖아요. 근데 어느 순간 되게 큰 까르푸 이런 게 들어왔어. 그리고 홈플러스 뭐 이런 게 들어오고 코스트코가 들어오고 갑자기 그런 게 좀 사라지더니 조그만 무슨 익스프레스 같은 게 들어오면서 대부분의 생필품들은 마트에 안 가고 어떻게 하죠? 인터넷으로 시키잖아요. 지금 무겁게 왔다 갔다 안 하고 한 번씩 마트에 가서 한 달 먹을 걸 사왔던 시점이 있었다면 지금은 그렇지 않다고. 이렇게 우리가 원치 않던 유통이라는 걸 흐름이 바뀌는 거예요. 결국은 이 사람들은 무언가를 소비합니다. 우리가 먹던 커피, 뭐 예를 들면 제가 쓰는 신발, 여기 있는 보드판 다 우리가 물건을 산 거잖아요. 그렇게 소비하는 방법들의 채널들이 바뀌는 거예요. 그리고 저는 제가 그 일을 몸소 겪어봤던 것 같아요. 그 일을 하면서. 근데
네트워크 마케팅은 우리나라에서 다단계라는 말이 굉장히 이제 부정적으로 쓰이다 보니까 어떤 말로 바뀌었냐면 회원 직접 판매라는 용어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이건 공모를 했어요. 어떤 말이 순화해서 일반적으로 저기 표현할 수 있을까 해서 생산자와 소비자가 회원가입을 통해서 이걸 직거래하는 개념이었던 거예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직거래한다고 해서 했던 쿠팡, 위메프 뭐 이런 거 있어요. 쿠팡, 위메프, 걔네들은 처음에 제발 들어만 와달라 그랬었어. 입점은. 근데 그 다음에 5%, 10%더니 급기야 35%까지 갔었어요. 저희가 이제 샵을 정리할 때. 네이버도 그래요. 날도도 뭐. 키워드 검색 이런 그 뭐죠 저기 광고 엄청나요 사실은. 메뉴 상단에 뜨는 걸 클릭해서 사잖아요. 우리가 옷 사도 신발을 사도 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근데 그런 수수료 방법이 없이 유일한 조건은 뭐 회원에게만 직접 판매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회원들은 내가 그 제품이 좋아서 써보면 꾸준히 쓰겠다고 하는 약속을 하는 거예요. 회원 가입이라는 걸 통해서. 그래서 회사는 이 중간 유통비나 물류비를 줄여서 어떻게 원가에 넣어요. 그래서 훨씬 좋은 제품을 질 좋게. 자, 시중에 파는 10만 원짜리 영양제와 네트워크 마케팅의 10만 원짜리 영양제는 훨씬 제품이 좋습니다. 왜? 원가비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뭐지? TV에서 화장품 선전할 때 그 광고비, 모델비가 그 화장품 값에 들어있는 건 다 우리가 알잖아요. 그래도 그거 사서 쓰잖아요. 대신 그 광고를 안 하는 거예요. 네트워크 마케팅 제품. 이게 사전전 의미예요. 생산자와 그 물건이 필요한 소비자가 회원가입을 통해서 직접 거래하는 거. 요게 차이점이에요. 그러면 이 일을 이렇게 사업적으로 봤을 때는 어떻게 풀어낼 것인가. 왜냐하면 유산화에 대한 얘기는 여러분 그냥 손가락으로 네이버 쳐보시면 되고요. 제발 인터넷에 들어가서 먹고 좋았네, 사업하다 말았네, 누가 망했네 이런 얘기 말고요. 객관적인 팩트를 좀 체크하세요. 팩트. 자, 네트워크 마케팅을 하는 원리에 대한 부분이 있어요. 자, 대부분 사람들이 네트워크 마케팅 오잖아요. 이렇게 샵에 옷가게 하시니까 왔을 때 뭐라 그래요? 내가 살 빠져서 좋았어. 그 얘기 하시잖아요. 그건 시작이야. 그게 나쁘다라는 게 아니라 그게 시작이에요. 근데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 그 다음 행위가 뭐든가요? 혹시 보셨어요? 계속 그 시점으로 가지 않아요? 소개하면 캐시백 받을 수 있다? 그거는 가장 작은 단위의 네트워크 마케팅의 사업의 형태예요. 쉽게 얘기하면. 근데 진짜 궁극적으로 이 네트워크 마케팅의 권리 수입을 만드는 방법을 아셔야 된다는 거예요. 자, 네트. 망이죠. 그물망. 그물망을 짜는 거예요. 유산화 네트워크 마케팅을 시작하기 전에 여러분들은 이미 그물망 속에 있어요. 정희은 리더님과 우리 장지은 리더님은 EWS라고 하는 직장, 10년 전에 만났던 그 직장 동료를 통해서 관계된 망을 하고 있는 사람이고요. 저는 제 동생과 가족이라는 관계망 속에서 만난 사람. 그리고 오은숙 리더님과는 제가 예전에 인터넷 쇼핑몰을 할 때 저희 일을 좀 도와주셨던 언니. 그 일로 이미 10년이 넘은 네트를 형성하고 있는 사람인 거예요. 자, 그 많은 인적 네트워크 중에 사람을 갖다 꽂고 달아서 매출을 올릴 이런 일이 아니라 나와 함께 이 네트워크 마케팅 사업을 할 인적 네트워크를 그 안에서 구축을 하는 거예요. 뭘로 그 네트를 짜냐면 쉽게 얘기해서 그전에는 가족, 뭐 직장생활, 뭐 예를 들면 애기 엄마 이런 사람으로 됐다면 지금 하는 네트워크 마케팅의 네트는 뭘로 짜는 거냐면 이 권리 수입을 벌어서 내가 내 인생을 마음껏 살 수 있다라는 그 네트워크 마케팅의 비전이라고 하는 이걸 가지고 네트를 짜는 거예요. 나와 함께 돈 벌 사람. 근데 단순히 돈 벌어서 뭐 어쩌고 저쩌고가 아니라 그건 베이스인 거고요. 이 권리 수입적인 부분에 대한 메리트를 느끼고 나랑 그 권리 수입을 함께 만들어가서 돈과 시간과 건강을 함께 누릴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유산화 보상 플랜 이전에 이게 이해가 돼야 그 보상 플랜이 들어온다는 얘기예요. 자, 네트워크 비전 그리고 워크 일한다 그랬어요. 무슨 일을 하냐면 제품을 파는 일이 아닌 거예요. 이 네트워크 마케팅 권리 수입을 만들어 나가고 그 나와 함께 할 사람들을 찾는 과정에서 소비자들은 당연히 생깁니다. 그건 당연히 생기는 거예요. 소비자를 찾아서 사업자가 생기는 게
게 아니고요. 나와 함께 이 비전을 함께 할 사람들을 찾다 보면 소비자는 그냥 곁다리로 생기는 거예요, 사실은. 그리고 제품이 워낙 좋으니까 그 소비자분들이 간혹 사업도 하시기도 시작하고 소소하게 캐시백을 받기도 시작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일주일에 5만 원, 10만 원씩 들어오면 굉장히 괜찮은 캐시백이죠. 근데 저처럼 한 달에 600, 700 이상씩 들어오는데 그걸 캐시백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사실? 너무 크잖아, 그거는 사실은. 그러니까 그 개념을 이해하셔야 되는 거예요. 소소한 사업을 진행해서 캐시백을 받은 사람인지 정말 내가 만들어서 권리 수익을 통해서 내 인생을 한번 뒤집어 볼 건지 1000만 원 버셔도 되고요, 1억 버셔도 되고요, 10억 버셔도 되고 본인이 선택하는 거니까. 근데 원하면 할 수 있는 게 유산항보고 네트워크 마케팅인 거예요. 자, 이 안에서 일을 합니다. 일을 하는 원리를 보면 제품을 판매하는 세일즈가 아니라 이거는 그냥 아까 말씀드렸어요. 그냥 생기는 거라고. 뭘 하는 거냐면 레버리지라는 원리로 그 인프라를 늘려가는 거예요. 네트워크망을. 제가 100명한테 파는 것이 아니라 레버리지라는 원리를 통해서 그 100명을 만들어가는 게 이 일의 가장 큰 핵심이라고. 그래서 처음에 방판을 하거나 세일즈를 잘하는 분들이 왔을 때는 와닿지 않아, 이 레버리지가. 자, 간단하게 레버리지를 설명해 볼게요. 레버리지는 지렛대의 원리, 한국말로 하면. 그래서 작은 힘으로 큰 물체를 들어 올린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지금 예를 들어 저는 지금 여기서 여러분들과 함께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지금 동시다발적으로 홈미팅이 진행되는 지역들이 한 4군데 있죠. 3군데 있나? 그 3군데에서 저와 함께 레버리지를 일으키고 있는 거예요. 저의 1시간이 여러분들의 1시간이 모이면 15시간이 되는 거예요. 저는 1시간을 움직였을 뿐인데 15시간이 움직여지는 거라고. 전국적으로 보면 100시간이 움직여지는 거라고. 저의 1시간이. 그게 레버리지인 거예요. 그래서 네트워크 마케팅에서는 이걸 뭐라고 하냐면 레버리지는 복제와 축적으로 이루어진다고 그러거든요. 그 인적 네트워크를 늘리는 방법. 무엇이 복제되고 무엇이 축적될 것인가. 기본적으로 얘기하면 저와 함께 권리 수익, 네트워크 마케팅을 비전을 볼 사람들이 복제되는 거고요. 그 사람들이 쌓여가는 거예요. 그래서 시간이 지나면 이 축적된 것 때문에 나의 권리 수입이 생기는 거, 그게 안정되어 가는 거예요. 자, 나라는 사람이 있어요. 내가 2명에게 얘기했습니다. 언니, 내가 이러이러한 걸 내가 공부해서 이러이러한 걸 봤어. 그래서 나 이거 사업을 하려고 그래. 제품 먹어봤더니 이게 되게 좋아. 그래서 언니도 같이 했으면 좋겠어. 그래? 네가 말하니까 일단 한번 먹어는 볼게. 사업은 알아보는 거라고 했어요. 제가 그래서 늘 얘기 드리는 게 저와 함께 제품 먹으면서 3개월만 사업을 제대로 알아보자. 그래서 제가 디립다 판 것처럼. 왜? 그렇게 해야 이걸 정확하게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안 해보면 뭘 알아야 판단도 하지 할지 말지. 알아야 얼마만큼 할지도 결정하는 건데 모르는 상태에서는 당연히 과연 될까? 할 수 있을까? 내가 할 수 있을까? 누가 먹을까? 누가 날아서 안 해봤는데 어떻게 알아? 그걸 해보는 기본적인 작업들이 3개월에서 6개월 정도라고 저는 생각해요. 공부하면서, 배워가면서. 자, 제가 이 2분께 얘기했어요. 그리고 그 다음 레버리지의 형태는 내가 많은 사람들을 막 가입을 시키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사람들의 네트, 이 사람들이 갖고 있는 이미 인적 네트워크, 우리가 얘기하는 명단이라는 곳에서 이 사람들과 함께 나와 함께 유산화 사업을 할 2명을 찾아주는 작업이 레버리지인 거예요. 그리고 또 그 사람들의 명단 속에서 그 사람의 인적 네트워크 중에서 우리와 함께 이 네트워크 비전을 보고 권리 수입으로 제대로 된 인생을 열심히 재미나게 한번 살아보려는 사람들을 찾아주는 거. 내가 100명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내가 2명을 소개하고 이 2명이 또 2명을 소개하고 2명을 찾고 2명을 찾고 2명을 찾고 2명을 찾고 이렇게 할 수 있게끔 레버리지화 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들이 복제되는 거예요. 뭐 나와 함께 권리 수익을 벌 수 있게끔 그 노하우를 내가 알려주고 그 사람들이 이렇게 쌓이는 거예요. 방판과 세일즈는 이 마지막 인원들만 남습니다. 근데 네트워크 마케팅은 이 인원들이 누적이 되는 거예요. 굉장히 크게. 요만큼 누적된 게 이거거든요. 결국 계산을 해보시면. 그렇게 되는 게 레버리지 원리인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무엇을 복제할 거고 어떻게 축적되어 갈 것이냐에 대한 원론적인 부분이 이제 넘어가는 거예요. 자, 복제되는 유닛은 정해져 있습니다. 일단 뭐 제품을 체험하는 거예요. 이건 기본 중에 기본인 거예요. 사업을 제대로 하시려면 다른 데 투자하시는 게 아니라 내 몸에 투자하시는 거예요.
거예요. 내 몸이 모델이 되는 거예요. 제가 1억을 들여서 인테리어를 했던 것처럼 가게 세팅을 어디 나한테 하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뭘 하는 거냐면 제품 좋아서 먹고 전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하기 때문에 대부분이 다 실패하는 거예요. 뭘 해야 되냐면 사업을 배워야 돼요. 책도 읽고 우리가 진짜 고시 공부까지는 아니더라도 대학교 초봉 받으려고 준비했던 것처럼 그 정도의 시간과 열정을 들여서 사업을 배우는 거예요. 이런 원리들을. 저처럼 말이 줄줄줄줄 나올 수 있게끔 이걸 1시간짜리를 하라 10시간짜리를 하라 아는 만큼 말이 나오는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게 생각이 정리되어 있기 때문에 나오는 거예요. 그 사업을 배우시는 거예요. 사업을 배우면서 해야 될 건 뭐? 아까 얘기한 제품 먹고 나 좋았어. 너도 한번 먹어봐. 소비자를 만드는 부분들. 그리고 이거를 수백 명을 팔으라는 얘기가 아니야. 내가 먹고 좋았는데 이 사람도 먹고 좋은지를 확인해 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뭐 가장 내 주변에 있는 가까운 사람, 가족, 친구, 지인 더도 말고 덜도 말고 딱 10명만 하라 그러잖아요. 100명 말고 10명만 하고 네 번째는 뭐 이 사업을 배운 걸로 사업자, 파트너라는 분들을 같이 찾아 나가는 겁니다. 누구랑 함께? 경험이 많으신 스폰서와 팀과 함께. 그리고 다섯 번째, 이걸 전체를 반복하는 복제의 부분. 반복하는 거예요. 내가 해보고 이 사람이 할 수 있게 도와주고 이 사람이 할 수 있게 도와주고 이 사람이 할 수 있게 도와주고. 그래야 그 복제 유닛이라고 하는 부분들이 단단하게 쌓여가는 거예요. 자, 구체적으로 무엇을, 이거는 행위에 대한 부분이고요. 구체적으로 무엇을 복제시킬 거냐. 첫 번째 제품이에요. 우리 이거 다 배우잖아요. 월천클럽 제품이에요. 두 번째 뭐죠? 공유. 제품 판매 말고 내가 좋았던 거 공유. 허니. 나한테 얘기할게요. 세 번째 후원. 유산화에서는 판매 수당을 주는 게 아니고 후원 수당을 줍니다. 이 후원 행위라고 하는 거는 이 사람이 나처럼 할 수 있게 돕는 거예요. 이 후원의 끝은 저는 이 사람이 제대로 내가 봤던 것처럼 이 네트워크 마케팅의 비전을 보게끔 도와주는 게 저는 후원 활동이라고 생각합니다. 기본적으로 가입, 주문, 뭐 사람 만나는 거, 스케줄 정리하는 거 이런 것들은 그냥 기본 중에 기본이에요. 우리가 초봉 갈 때 이력서 쓸 때 그 기입하는 란이 있잖아요. 그런 거랑 비슷한 거예요, 그냥. 그리고 유산화 많지 않잖아요. 제품이 수백 가지 되는 것도 아니고, 그죠? 이것들을 해 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네 번째, 배우라고 했잖아요, 제가. 어디서? 시스템에서 배우는 거예요. 지금 되게 안타까운 건 사실은 코로나 때문에 여러분들이 접할 수 있는 시스템이 한계가 있어요. 거의 다 셧다운 됐다고, 사실은. 그래도 정말 감사하게도 때마침 저희는 월천클럽을 시작했고 지금 일주일에 한 번씩 쉬지 않고 온라인이든 오프라인이든 여러분들이 원하면 다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유튜브에도 들어가 보면 강의는 무수히 많아요. 그리고 원하시면 제가 1대1로라도 다 가르쳐 드릴 수 있어요. 1대1로 만나면 열몇 시간이 드니까 이렇게 모여서 공부를 하는 거예요. 이것들을 반복하는 거예요. 자, 네트워크 마케팅 그 권리 수입이라는 부분으로 내가 정말 원하는 삶을 살 수 있다 그랬어요. 그 원하는 삶을 사는 네트워크 마케팅의 그냥 기본적인 사전적 의미를 보면 생산자와 소비자가 직거래하는 거라고 했어요. 중간 유통 마진을 빼고. 그래서 훨씬 좋은 제품을 회원가입을 통해서 꾸준히 먹을 소비자 인프라들을 네트워크 마케팅 안에 늘려가는 거라고 했어요. 소비자를 찾아서 소비자를 늘려가는 것이 아니라 궁극적인 이 네트워크 마케팅 비전을 나와 함께 볼 사람들을 찾고 그 사람들과 함께 또 찾고 또 찾고 그 네트워크망을 키우면서 소비자들은 당연시에 늘어나는 거라고 했어요. 그리고 뭘 한다 그랬냐면 제품 체험을 하고 사업을 배우고 배우셔야 한다 그랬어요. 내가 좀 영업 쪽에서 조금 한다. 내가 스펙이 좀 높다. 자, 5년 전에 제가 유산화 사업을 처음 시작했을 때 저처럼 1,000만 원, 2,000만 원 벌던 여자가 갑자기 그 일을 그만두고 다단계에 빠지지 않았다. 지금은 사실 많아요. 있어요. 많진 않지만 어쨌든 있어요. 근데 제가 처음에 갔을 때 굉장히 드문 케이스였어요. 그리고 이렇게 막 득달같이 사업 알아보고 시작한 케이스. 저랑 비슷한 케이스가 박경태 다현님이시잖아요. 6개월 동안 막 미친듯이 네트워크 다 파가지고 그중에서 찾아낸 게 유산화였거든요. 비슷해요. 제가 여자 박경태라는 별명이 있고 본인은 남자 이기적이라는 별명이 있어요. 오늘 전화가 왔어요. 그래서 내가 거절. 라지 통화를 하긴 했는데 어쨌든 그렇게 시작이 다른 사람들은 저랑 거의 비슷한 속도거든요. 거의 저보다 6개월이니까 8개월을 먼저 가입을 했어요. 어쨌든 그래서 이런 부분들 사업을 제대로 배워야 되는 거. 누구한테? 제대로 하는 사람.
제발 옆집 아줌마한테 물어보지 않으시기를 바래요. 그리고 하다 그만둔 사람한테 물어보지 않으시길 바라고요. 자꾸 이거 저거 하는 사람들한테 물어보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제대로 봤으면 그 분야에 성공을 해야지. 그리고 저는 잠깐 이건 여담이긴 한데 네트워크 하시는 분들이 다 성공했으면 좋겠어요. 그게 아메이든 멜라루카든 메나테크 대타는 상관없지. 그분들이 어설프게 제품 체험으로 사업이 시작돼서 사업을 제대로 배워보지도 않고 대충 얘기해서 사업을 하다 그만두면 결국 이 업계의 그 카더라 통신은 긍정적으로 바뀌지 않습니다. 저는 그분들의 성공도 응원합니다. 그분들이 과연 진짜 이 네트워크 마케팅의 의미를 알까? 이 일을 하는 방법을 알까? 과연 그 중에서 고르고 골라서 그걸 하는 것일까에 대한 의문과 안타까움은 있지만 그분들도 반드시 그 안에서 성장하셨으면 좋겠어요. 자, 이걸 한다 그랬어요. 제품 체험하고 사업을 제대로 배우는 시간. 빨리 돈 벌고 싶으면 빨리 집중해서 배우셔야 돼요. 누구한테? 제대로 된 전문가한테. 그리고 뭐 내가 제품 체험한 걸로 많은 분들이 아닌 내 주변에 가까운 분들에게 제품을 권하는 거예요. 공유, 판매가 아니라 공유. 그 정도만 하시면 돼요. 그리고 내가 배운 사업의 내용으로 사업자를 찾는 거예요. 사업의 내용은 이거라 그랬어요. 그리고 복제시킨다 그랬어요. 그 네트워크망을 늘린다 그랬어요. 한번 정리했어요. 자, 이 안에서 저희는 네트워크 마케팅 중에서 지금 유사나라는 회사를 저는 선택을 했어요. 자, 유사나는 아까 얘기한 것처럼 유사나 회사에 대한 내용이 있고요. 제품에 대한 내용이 있고요. 수익 구조에 대한 내용이 있고요. 하나를 더 추가하자면 시스템에 대한 내용이 있어요. 자, 소위 저희 강래의 어머님께서 여러 번 얘기해서 되게 이게 재미스럽게 됐는데 내가 라인을 잘 탔다. 타고 보니까 너무 라인을 잘 탔더라. 막 이런 얘기를 하시잖아요. 결국은 이 똑같은 네트워크 마케팅, 똑같은 유사나 똑같은 회사와 제품과 수익 구조를 가지고 일을 함에도 불구하고 왜 어떤 팀은 성장하고 어떤 팀은 성장하지 못할까? 왜 어떤 팀은 빠르게 성장하고 왜 어떤 팀은 그냥 더디게 성장하는 걸까? 이유가 뭘까요? 그걸 배우는 시스템 그리고 그 복제와 축적을 함께하는 이 네트의 에너지가 다르기 때문인 거예요. 자, 여기서 가장 나이가 있으시잖아요, 그죠? 상관없어요. 생각해보세요. 일을 할 건데 예를 들면 조금 더 그냥 플러스 제가 시켜서 70대 어르신들만 모여서 지금 리치웨이 난리 났잖아요. 리치웨이 난리 아니 진짜 이렇게 돈을 벌어서 내가 열심히 재미나게 살 건데 젊은 친구들이랑 일하고 싶으세요? 아니면 더 나이가 있는 분들이랑 일하고 싶으세요? 그죠? 훨씬 좋죠. 저희 엄마가 5년 되셨잖아요. 유산하다 본지. 저희 엄마가 하시는 얘기가 있어요. 누가 오면 이제 낯이 익잖아요. 몇 분 보면 그냥 내가 5년 보니까 하라는 대로 하면 되죠. 그냥 해라. 이렇게 저희 엄마가 얘기하세요. 그리고 아 언니 좀 부었네 이런 얘기 하시거든요. 그냥 곁다리에서 봐도 제대로 하고 있는 팀의 에너지를 받아서 열심히 하는 거. 그리고 예를 들면 저희의 부모님들이 사업을 하실 수도 있잖아요. 저희 언니, 큰언니가 사업을 할 수도 있고 그럼 너무나 좋은 케이스인 거죠. 20대가 있어요. 그럼 친구분의 따님이 사업하실 수 있을 때는 우리 집 문영지 리더님 같은 케이스 26세의 애기 엄마 하나 있거든요. 근데 굉장히 열심히 사는 친구가 하나 있어요. 그 친구들의 케이스로 주변에 계신 젊은 친구들, 며느리, 뭐 딸 이런 분들을 얘기할 수 있고 다 우리가 여자들만 모여있다고 생각해봐요. 그럼 이런 직장생활 남자들은 부업 끝나고 회사 끝나고 오면 되게 어색하다. 처음에 어색했잖아요. 큰 누님들 많은 것 같아서 막 잔소리 듣는 것 같아서 그죠? 여자들도 어색해요. 웬 아저씨가 와 있나? 저 사람은 왜 왔나? 자기 마누라는 알까 여기에 와 있는 거? 이런 얘기. 근데 결국은 다양한 색깔, 다양한 직종, 다양한 나이의 사람들이 모여서 에너지 있게 이 팀 사업이라고 하는 이 네트를 보고 팀이라고 하거든요. 팀이 함께하는 사업이에요. 그래서 다양한 사람들이 섞여 있는 게 좋아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네트워크 마케팅 강타는 아줌마들이 소소하게 돈 버는 거라고 생각하잖아요. 얼마나 좋습니까? 저희 팀이 젊은 친구들도 많죠. 그리고 스펙이 또 굉장히 높아요. 저희 팀은 다른 팀들에 비해서. 그리고 돈 좀 벌어본 사람들이 합니다. 저희 팀. 희한한 건. 왜? 돈을 벌어본 사람들이 돈을 버는 방법에 깨어있어요. 새로운 것들을 받아들이는. 굉장히 감사하잖아요. 난 배정수 리더님이 신한은행을 나와서 되게 감사해요. 먹었어요? 신한은행 나와서 유산화 하잖아요. 유산화 때문에 나온 건 아니죠. 아 모르셨어요? 축하해요. 배정수 리더님 와이프는 제약회사 나오신 건 아시죠?
여기 저 요식업 사장님이셨던 거 알죠? 상가 주인이시고 저기 또 직장생활 프랜차이즈 하시는 분 계시고 저기 또 직장생활 프랜차이즈 뭐지? 프리랜서로 일하시는 분 계시고 뭐 인테리어 하셨던 분 계시고 벨리댄스, 필라테스 선생님 되게 많잖아요 저희 팀에. 다양한 직종의 사람들이 어우러져서 팀 사업이라는 걸 하는 겁니다. 그리고 처음에는 다 익숙치 않아요. 그래서 배우셔야 된다는 거. 자, 회사 제품 수익 구조 시스템 제가 팀 사업이라는 얘기를 했어요. 왜 이런 데 와서 팀원들이랑 잘 지켜야 잘 지내야 되는지 결국 이 팀의 에너지로 팀의 컬러로 레버리지가 일어난다고 했어요. 극제대로 축적된다고 했어요. 그럼 그 중에서 나도 하나의 역할을 해야 이 팀이 잘 굴러갈 거 아니야. 그래서 여기 오셔서 많은 분들과 함께하고 서로의 얘기에 귀담아 들으시는 거예요. 자, 회사 권리 수입은 제가 드리는 게 아닙니다. 누가 주는 거예요? 회사가 주는 거예요. 근데 정말 그냥 먹고 좋아서 소개할 수 있기 때문에 회사를 따져보지 않고 그냥 덜컥 사업이 시작돼 버려요. 왜 회원가의 마음이 시작되니까. 자, 5년, 10년 정말 열심히 이 네트워크 마케팅의 구조를 보고 막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매출이 이만큼 만들어졌어요. 근데 갑자기 회사가 한국에서 철수를 합니다. 네트워크 마케팅으로 수익 구조를 풀었던 회사들이 총판 개념으로 방법 자체를 바꾸면서 그거에 있던 인프라에 대한 인정을 해주지 않아요. 그래서 뭐? 회사가 사라져서 나의 수익 구조가 사라지는 거예요. 권리 수입. 자, 이 권리 수입은 지금 내 대에서만 누리는 게 아니죠. 상속까지도 되잖아요. 내가 어떤 회사와 손을 잡고 안정적인 회사와 함께 일을 하느냐에 따라서 상하관계가 아니라 파트너십 관계거든요. 나는 열심히 이 네트워크를 짜서 그 안에서 일을 하고 마케팅 행동을 할 것이니 너는 뭐 제대로 된 제품을 만들어주고 나와 약속한 대로 돈을 나에게 달라는 얘기인 거예요. 회사 유산한 뉴욕증시에 상장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건강기능식품 회사들이 건강기능식품이기 때문에 굳이 준수하지 않아도 되지만 유산한은 뉴욕 증시에 의약품 제약 업체로 등록이 되어 있고요. GMP 인증, 의약품 수준의 모든 기술, 제조 시설과 제반 그런 인프라들을 다 세팅을 하고 있어요. 시작이 달라요. 자, 그리고 뭐 대부분의 사람들이 마진, 이윤을 위해서 회사를 설립하죠. 경영 출신들이. 근데 유산한은 마이로멘츠 박사님이라는 창립자분의 시작 자체가 좀 다르죠. 세포학, 면역학 박사님이신데 그분이 뭐 세포가 건강해야 사람이 건강하다는 걸 알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건강하게 질병이나 그런 고통으로부터 벗어나기를 원했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세포 배양 기술, 세포에 건강함을 줄 수 있는 그 특별한 기술력을 어떻게 일반적으로 약이 아닌 많은 사람들이 먹고 쉽게 취하고 건강해질 수 있는 건강기능식품에 집어넣으면서 만들어진 게 유산화예요. 네트워크를 하려고 하셨던 게 아니에요. 그렇게 해서 많은 사람들이 빨리 건강해지고 저렴한 비용으로 건강해지고 캐시백 받아서 공짜로 먹었으면 했던 마음들이 있었지만 처음에는 일반 유통으로 풀었다고. 그럼 어떻게 해요? 여기 물류비, 중고나 광고비 뭐 다 붙잖아요. 유통비가. 그래서 많이 비쌌어. 유산화가 10만 원인데 막 3, 40만 원이었던 거예요. 처음에 만들었을 때 27년 그래서 어떻게 해서 싸게 먹을까. 네트워크 마케팅이라는 방법이 있습니다. 싫습니다. 다단계라서 싫어요. 그 마리오렌트 박사님도 그렇게 얘기를 하셨대요. 그 당시에. 근데 어쨌든 그 수익 구조를 많은 사람들이 쉐어할 수 있게 풀어내라고 해서 이름은 기억이 안 나지만 전 세계 되게 유명한 수학 통계학자분이 만들어낸 거잖아요. 그 유산화 보상 플랜을. 모든 사람들이 동일한 조건으로 시작할 수 있는 거. 대수나 이런 인컴적인 거죠. 대수에 제한이 없고 마감이 없고 2월 되고 그리고 끊임없이 노력하면 원하는 만큼 할 수 있는 거. 유산화의 수익 구조는 정해져 있습니다. 이걸 배워서 하시면 되고요. 맥시멈 40만 원 먹고 쓰면서 얼마 벌어가시는지는 각자가 선택하시면 돼요. 저는 40만 원 먹고 쓰면서 최소한 1억 원 벌겠네 라고 생각하고 이 사업을 시작했고요. 저희 최종적인 목표는 연봉 60억에 15스타 다이아몬드. 저는 그 그림을 보고 일을 시작했거든요.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이 결정하시면 돼요. 뭐 하시면서 시간을 보여주니까 마음이 다 급해서 뭐 하시면서 사업을 배우면서 정확하게 이것들을 확인하시면서 그 목표는 결정하는 거예요. 지금은 아무것도 모르기 때문에 결정하실 수가 없어요. 자, 제품 이런 통 하나 사면 얼마나 쓰죠? 2년 된 거. 아, 그래요? 2년 더 쓰시겠네요. 굉장히 많이 드시는 거 알죠? 다이어트 하셔가지고. 저는 한 5년 쓸 거예요. 저는 몇 번 하이버지만 먹으니까 저는. 자, 이렇게
결국은 이 네트에서 끊임없이 일어나는 매출. 제품이 좋아서 꾸준히 먹고 쓰는 사람, 나와 함께 이 네트워크 권리 수입을 보고 사업을 하는 사람들이 먹고 쓰는 이 매출이 꾸준하게 일어나기 때문에 나의 권리 수입이라는 게 안정적으로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를 내가 만약에 제품 아이템으로 선정했다 하면 이 매출은 5년에 한 번씩 드는 거예요. 저한테는. 여기서는 2년에 한 번씩 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얘기하는 재구매율이 높은 거. 빨리빨리 순환되는 거. 자, 한국 네트워크 마케팅 그리고 전 세계 네트워크 마케팅에서는 한 70%, 한국은 한 50%가 넘어요. 그 제가 매출별로 다 따져봤다 그랬잖아요. 그 중에서 대부분의 회사들이 회사의 주종을 떠나서 매출액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게 건강기능식품입니다. 그래서 제가 판단했던 건 가짓수가 맞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건강기능식품이 특화되어 있는 회사가 결국은 살아남겠구나. 왜? 소비자들은 똑똑하니까 결국은 전달되니까. 그래서 제가 유산을 더 깊게 본 거거든요. 자, 제품, 재구매율, 그리고 제품력을 좀 깊게 보셨으면 좋겠어요. 뭐냐면 내가 먹고 좋아서 얘기할 수 있어요. 얘기하셔야 되죠, 그죠? 근데 예를 들면 내가 먹고 좋았는데 얘는 먹고 안 좋으면 어떡할 건데? 내가 먹고 좋았는데 나는 먹고 안 좋았는데 얘는 먹고 좋을 수 있잖아. 제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아까 우리 오면서 여기 있었구나. 오늘 얘를 잘 들어야 되는데. 자, 우리 리더님은 본인이 생각하기에는 굉장히 상식적이고 일반적인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모두가. 자기 유별나가 생각하는 잘 없잖아요. 나는 굉장히 상식적이고 일반적이야. 근데 나는 아까 탄산수가 있었거든요. 탄산수가 있다고 칠게요. 본인은 이 세상에서 제일 맛있는 물이 탄산수인 거야.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커피를 즐겨 마셔요. 본인이 그냥 먹기만 할 거예요. 그럼 뭐 먹으면 돼요? 탄산수만 먹으면 되겠죠. 내가 좋아하는 거. 그거는 소비만 하시면 돼요. 소비자 입장에서. 근데 본인이 사업을 할 거면 뭘 아이템으로 뭘 하시겠어요? 커피를 하시겠죠. 당연히. 내가 좋아하는 것과 상관없이 시장성이 있느냐를 보고 하신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제품력은 내가 먹고 좋은 거는 기본 베이스인 거고 절대적인 제품력이 확인이 돼야 사업을 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이 먹고 좋아서 소개를 했어요. 그 사람이 안 좋다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나는 먹고 좋아서 소개했는데 그 안에 이상한 게 들어있다면 그거 어떻게 할 거냐고 사업을. 5년 10년 있다가 그 권리 수입이 사라지는 걸 어떻게 책임질 거냐. 그래서 절대적인 제품력에 대한 객관적인 데이터를 보고 하시는 거예요. 사업으로. 그리고 그만큼 확인하셔야 되고. 그리고 수익 구조. 회사랑 제품이 똑같다고 가정했을 때 당연히 돈을 많이 주는 걸 해야겠죠. 더 많은 권리 수입을 주는 거. 더 많이 권리 수입을 안정적으로 만들어낼 수 있는 일. 제가 그랬었어요. 아메이, 아까 저희가 세제 얘기를 한참 했는데 아메이가 돈을 많이 줬으면 저는 아메이 했을 겁니다. 회사 제품이 똑같다는 가정으로. 수익 구조는 절대적으로 내가 만들어 놓은 네트에서 일어나는 매출, 그거에 대한 커미션의 퍼센테이지라고 보시면 돼요. 수당률. 그걸 보시면 되고요. 결국은 이 네트가 얼만큼 잘 짜질지에 대한 회사 제품 수익 구조를 비교해 보시면 그 속도는 판이하게 다른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유산화를 하다 보면. 유산화 제품은 좋은데 사업은 잘 모르겠어. 이런 얘기 되게 많이 하거든요. 왜 그러냐면 사람들이 제품이 좋으니까 제품 얘기만 해서 그래. 이 좋은 수익 구조를 얘기를 잘 안 해. 그리고 대부분 제품이 너무 좋으니까 그 제품 공짜로 먹는 게 집중하고 있지 저처럼 한 달에 1억 벌 생각을 잘 안 해. 전 사업 시작했을 때부터 그 마음이었거든요. 그래서 저희 팀이 빠른 게 그렇게 복제돼서 그래요. 산스폰서님한테 제가 그렇게 얘기를 하고. 수익 구조? 자, 위로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해야 되는 게 많다면 제가 연봉 3억인데 막 3천만 원씩 내가 제품을 뭘 해야 돼. 매출을 맞춰야 돼. 그리고 내 밑에 반드시 누가 막 꽂아놔야 돼. 그러면 내 파트너들, 내 팀원들 안 돌보고 안 도와주고 자꾸 내 것만 뭘 해야 돼. 그래야 나도 먹고 살 수 있어. 그럼 이게 제대로 되겠냐고, 이 네트가 구성이. 그런 수익 구조를 제대로 찾아보셔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시스템에 가서 그레이터스 팀은 모두가 원하면, 그리고 원하든 원치 않든 김산 스폰서님과 저의 가족이 되셨어요. 매그상에서 그 비전으로 묶여서 동일한 부모님을 갖고 있는 거예요. 동일한 선생님을 갖고 있는 거. 본인이 얼마만큼 배워서 얼마만큼 할지는 본인의 선택이긴 해요. 근데 이 시스템에 와서 무엇을 배우고 무엇을 볼지는 들어와 봐야 안다는 거예요. 이걸 가지고 일을 하시는 거예요. 자,
자, 유사나 회사 제품 보상에 대해서는 회사 제품에 대해서는 저기 자료를 좀 보셔요. 자료를 보시고 오늘 이 시간이 아니어도 뭐 유튜브 강의라든지 우리 지금 월천클럽에 가서 많이 얘기하잖아요. 지금 제가 오늘 했던 이 앞부분에 대한 얘기가 월천클럽에서 안 스폰서님이 강의하시는 비슷한 내용이라고 보시면 돼요. 스폰서님은 스폰서의 17년을 얘기하신 거고 전 제가 5년에 얘기를 한 거야. 이제 앞으로 이게 17년이 될 거고 27년이 되겠죠. 그리고 간단하게 김산 스폰서님께서 유산화 수익 구조 그리고 유산화에서 시간이 너무 늦어서 보상 플랜을 못 풀어요. 아니 10분만 해주세요. 왜냐면 우리가 늦게 시작했어. 지금 몇 시인데? 한 10시잖아. 아니 그거 특징만 제가 해요? 제가 할게요. 있어요? 한번 좀 줘주세요. 많은 사람들이 그런 사람은 안 되셔야 될 거 아니에요. 사업을 시작했는데 중간에 하다 나가 떨어지는 사람은 안 되셔야 될 거 아니에요. 기분 나쁘지 않아요? 시작했는데 여기서 그만두면 사람들이 그죠? 그게 되게 기분 나쁘잖아요. 속도는 느릴 수 있어요. 속도를 조절할 수 있어요. 그리고 지금 속도가 더딘 부분에 대해서 절대 스스로 나쁜 피드백을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이 사업을 배우고 채우는 속도는 사람마다 달라요. 사실은. 그리고 뒤늦게 불 붙으면 겁나 잘합니다. 대부분의 주부님들이 사업을 시작해서 한 5년 정도까지는 시간이 굉장히 많이 걸려요. 보통 2, 3년, 나이가 있으시면 한 5년. 근데 5년에 골 들어가서 500만 원 권리 수익을 만들어도 얼마나 좋아요. 그죠? 자, 세부적인 건 비즈니스 가이드에 다 나와 있으니까 유산화 비즈니스 센터 사업자 코드를 여는 방법이에요. 회원가입비 2만 원만 내면 유산화는 정말 감사하게 모든 사람들의 조건이 다 동일합니다. 뭐 맞춰야 되는 것도 없고요. 뭐 더 해야 되는 것도 없고요. 그냥 여러분들과 저의 사업 조건은 동일해요. 유산화에서는. 직급이 올라간들, 돈을 많이 번들 똑같아요. 근데 많은 회사들 제가 이렇게 얘기하는 이유는 똑같지 않기 때문에 얘기를 하는 거겠죠. 자, 유산화에서는 2만 원을 내고 본인이 어느 정도의 제품 체험을 하느냐에 따라서 가게를 하나를 주는 1BC라는 형태가 있고 가게를 3개를 주는 3BC라는 형태가 있어요. 전 제품을 가장 빠르게 체험하고 매니아가 되고 내가 이 제품을 느껴보는 게 중요하대요. 사업 초반에. 그래서 저는 뭐 다이어트를 하진 않았어요. 제 몸이. 근데 몸이 워낙에 약했고 막 피곤했었고 해서 디톡스가 되게 좋대요. 그래서 디톡스를 했고 화장품, 바디용품 전 제품을 써서 저는 100만 원 정도 제품을 구입해서 3BC로 열어줬어요. 만약에 지금 내 상황이 정말 어렵다. 그러면 1BC를 해라고 권해주시죠. 대부분. 아니요. 저는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3BC에서 제대로 체험해서 빨리 캐시백 받아서 돈 벌어 가시라 그래요. 왜? 결국은 빨리 쇼를 쳐야 내 스스로가 당당해지니까. 아까 레버리지라는 원리로 이렇게 소개를 한다 그랬습니다. 자, 제품 먹을 사람들은 의외로 되게 많아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권리 수입 네트워크 마케팅을 비전에 보여주고 나와 함께 일할 사람들은 그 사이사이에 있는 거예요. 이렇게 예를 들면 그러면 이 사이사이에 있는 사람들만 일하고 칠게요. 중간에 있는 소비자들은 동그라미에 포함 안 돼 있어요. 자, 어떻게? 나와 함께 네트워크 마케팅 비전을 볼 사람 2명 총 4명으로 레그를 내릴 수 있어요. 유산화에서는 그렇게 해서 레버리지를 일으킵니다. 이 레버리지를 일으키다 보면 그 안에서 소비자 사업자도 나온다 그랬어요. 아까 5가지 한다 그랬어요. 그리고 4가지를 복제시킨다 그랬어요. 자, 이렇게 됐을 때 결국 궁극적으로 이 안에서 일어나는 매출들이 쉐어가 되는 거예요. 단계나 깊이나 대수에 상관없이 쉐어가 되고요. 큰 쪽, 작은 쪽 기준으로 작은 쪽이 20%로 동일하게 쉐어가 되고요. 실적 계산을 하고 남은 포인트는 그 다음 주를 2월을 해줘요. 그게 가장 기본적인 거예요. 유산화에서는. 근데 여러분들과 저와 안 스폰서님의 모든 조건이 동일하다는 게 제일 중요해요. 자, 결국은 이 레버리지를 통해서 매출이 올라옵니다. 유산화는 대수에 상관이 없고 다 2월 시켜주면 유일한 제한은 이 가게 하나당 매출에 대한 제한이에요. 5,000점. 매출로 따지면 한 주에 1,000만 원 정도의 매출이에요. 왜냐면 이 일을 해보니까 1,000만 원 이상의 매출은 제 손이 닿지 않고 자동 발생적으로 레버리지 됩니다. 왜? 유산화가 제품이 워낙 좋기 때문에. 제품에 대한 레버리지는.
결국은 2만 원 내고 가게 한 개든 세 개든 만들어서 이 가게를 채워나가는 게 핵심이에요. 가게를 한 개를 채우면 월 700만 원의 권리 수입을 만들 수 있고요. 가게를 두 개를 채우면 월 800만 원에 대한 권리 수입을 만들 수 있고요. 가게를 세 개를 채우면 월 900만 원의 권리 수입. 가게 세 개를 갖고 있다면 사업을 배우셔서 레버리지를 일으키고 그 안에서 네트워크 마케팅이라는 일을 일처럼 하시면 기간에 상관없이 이 세 개의 가게는 가득 차게 됩니다. 세 개의 가게를 가득 차는 걸 보고 우리가 맥스아웃이라고 하는데 이 가게를 가득 채우면 지금의 제 그림 다이아몬드 연봉 3억에 권리 수입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권리 수입. 자, 제가 연봉 3억 벌려고 일 시작하지 않았다 그랬어요. 월 한 달에 1억 벌려고 시작했다 그랬어요. 매출은 여기까지 제한이나 5,000점 이렇게 여기까지 제한이나 결국은 이 가게를 가득 채우고 유산화는 뭘 주냐면 추가적인 가게를 한 가게당 2개씩 더 주는 거예요. 그래서 1번에서 시간이 지나면 4, 5번, 2번에서 6, 7번, 3번에서 8, 9번 이렇게 해서 6가게를 더 받을 수 있어요. 이 가게는 어디다 배치하냐? 누군가의 밑에 일어나는 레버리지 밑에다가 배치를 하게 돼 있어요. 유산화는 이렇게 붙을 수도 있겠죠. 누구 밑에 가겠어요? 진짜 나랑 같이 레버리지를 일으킬 진짜 내 사람들이랑 가겠죠. 내가 돕고 싶은 사람. 자, 저는 가게 3개를 통해서 연봉 3억에 대한 권리수를 만들어놨습니다. 제 가게가 14번까지 있고요. 13번까지는 배치가 되어 있고 지금 하나는 배치가 되지 않았어요. 그럼 뭐 누군가 우리 파트너 소비자들 밑에 내 거 13번까지는 배치가 되어 있다는 거예요. 13번, 14번까지 계산할 필요 없고 지금 9번까지만 계산해 볼게요. 기본적인 수익 구조, 보너스를 합치면 700, 800, 900, 1000, 1100, 1200, 1300, 1400 보너스 때문에 한 가게를 가득 채우고 이걸 더해진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뭐 가게 9가지를 가득 채우면 5스타 다이아몬드 700부터 더해보세요. 700, 800 이렇게 더하면 연봉 1억이 아닌 월 1억의 권리 수익을 만들 수 있어요. 근데 이게 끝이 아니라 저의 첫 번째 목표가 이거, 두 번째 목표가 이거, 세 번째 목표는 뭐였냐면 자, 6개를 받았어요. 시간이 지나면 여기도 레버리지를 만들고 있겠지. 내가 누구랑 함께 여기 있는 사람이랑 만들든지 여기 있는 사람이랑 만들든지 여기도 결국 가득 차게 돼요. 그럼 6개의 가게에서 2개씩 더 받으면 12개의 가게가 추가가 돼요. 그러면 총 21번까지의 가게가 나옵니다. 이게 15스타 다이아몬드 연봉을 따지면 60억 이상 최소를 잡은 거예요. 연봉 60억 이상의 권리 수입을 만들 수 있는 일이에요. 끝이 아니겠죠. 또 가게는 추가적으로 나옵니다. 안스판서님의 가게가 29번까지 있었나요? 그때 스케쳐 떠서 저희가 봤잖아요. 이걸 늘려나갈 수 있어요. 결국은 BC 2만원 내고 가입해서 가게 수가 몇 개든 상관없이 사업을 사업답게 배워서 그 레버리지를 통해서 복제시키고 축적시킨다면 여러분의 권리 수입을 여러분들이 원하는 만큼 만들 수 있어요. 뭐만 하시면 돼요? 4주 단위로 40만원 정도의 제품을 꾸준히 내가 먹고 쓰기만 하면 돼요. 저는 제가 봤던 유산화를 시작할 때 그림이 이거였어요. 첫 번째 나의 목표, 두 번째 나의 목표, 세 번째 나의 목표. 내가 살았으면 여기까지 한번 가봐야겠다. 지금도 한국에서는 15스타 다이아몬드 없습니다. 그죠? 박창자 리드님이 지금 13년차, 14년차인데 지금 11스타 다이아몬드시잖아요? 그분이 다이아몬드 때까지 다이아몬드 8년이가 9년 걸리셨거든요. 할 수 있다. 누군가가 가는 길은 나도 갈 수 있는 거야. 내가 원하면. 근데 몰라서 못 가는 것과 알면서 안 가는 건 다르다고 저는 생각해요. 누군가의 몸을 챙길 수 있는 부분. 유산화에서 손익분기점은 40만 원입니다. 40만 원만 내가 유산화에서 벌어들이는 수입으로 먹고 쓸 수만 있으면 손익분기점을 넣는 거고 그 다음은 본인이 원하는 가게 개수 무한대, 기본 수입, 권리 수입 무한대, 보너스 무한대. 이거는 본인이 원하는 만큼 하실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본인의 인생의 로드맵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10년, 20년, 30년 무조건 일만 하도 죽으려고 유산하시는 거 아니잖아요. 어디까지 하고 쉬었다 다시 할지 아니면 일단 몰아쳐서 3년, 5년 해보고 내가 어디까지 권리 수입 만들어 놓고 그 권리 수입으로 많은 사람들께 좋은 영향을 끼치면서 사람답게 살고 내가 진짜 살고 싶은 삶을 살지.
유산의 가장 큰 장벽은요, 진입장벽은요, 필터링 되지 않은 인프라들이 들어오기 때문에 이걸 제대로 하지 않고 사업을 시작했다 그만둔다는 거고요. 그 필터링 되지 않은 장벽 중에 하나가 그 다단계가 뭐라고 그 말 한마디예요, 사실은. 그 다단계한이라는 말을 한 사람이 제대로 과연 알아서 얘기할까? 그렇지 않다고. 그렇지 않고, 그리고 그분이 내 삶을 대신 살아주는 건 아니잖아요. 그럼 내가 열심히 배워서 그분들께 하나 두 개씩 알려주는 일이 시작되는 거예요. 이제 끝났어요. 자, 우리가 화요일날 저녁에 매주 모일 거예요. 그리고 지금 어쨌든 종로에 인원들이 많아서 당분간은 용인이랑 분리돼서 모일 거고, 그냥 여러분들이 얘기하는 것보다는 경험이 있는 사람들이 얘기하는 게 훨씬 쉽게 와닿으니까 누군가와 함께 오시면 되고요. 그리고 여러 명이 모이다 보니까 시간을 좀 잘 지켜서 와주셨으면 좋겠어요. 오늘도 시작하는 시간이 좀 많이 늦어지다 보니까 또 지금 이런 상황이 생겼으니까 다음번에는 10분, 20분 미리 도착하실 수 있게끔, 그리고 커피 드시면서, 그리고 오늘 집에 돌아가시는 길에 내가 진짜 뭐하고 살고 싶었지? 어디까지 인생 한번 살아볼 것인지를 그림을 그려보시고요. 그 그림 안에서 유산화가 여러분들께 어떤 걸 가져다 줄지 다시 한번 생각해보세요. 저는 다이아몬드지만 이제 1번 했습니다. 이제 첫 관문 통과한 거예요. 왜? 제 인생에 저는 하고 싶은 게 되게 많은 사람이거든요. 여러분도 그런 것을 그리는 오늘 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 밤늦게까지